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국 YBM 토익 모의고사 해설 특강을 맡게 된 박혜영 강사입니다. 이 모의고사 해설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을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 일단 이 모의고사라고 하는 게 실제 토익하고 약간 느낌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더라도 최대한 실제 시험을 살려서 공인인증 YBM에서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 시험을 잘 보셨는지도 이제 진정한 실제 토익 시험 현재 현장에 가셔서 이제 승산을 발휘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초석이 될 수 있겠지만, 이걸 못 봤다고 해서 우리가 뭐 계속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 시험을 통해서 모의고사를 통해서 시간 안에 우리가 모든 문제를 다 풀었는가, 이게 일단 관건이 될 거예요. 타임 매니지먼트가 워낙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모의고사에 대한 총평, 난이도에 대한 안내를 간단하게 언급을 드리고, 모의고사에서 푸셨던 문제들 중에서 엑기스 문제 파트 5 추리고 6하고 7 일단 좀 다뤄드린 다음에 파트 2, 3, 4 원만 제외하고 A씨를 시간 관계상 다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엑기스만 추려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설 특강을 통해서 내가 어떤 문제를 잘못 풀었는지, 혹은 과다하게 시간을 많이 썼는지, 어느 부분이 내가 배제하고 중요한 부분이 놓쳐졌는지를 꼭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LC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느끼는 전반적인 난이도는 중에 가깝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제 12달 동안 나오는 실제 토익 시험에서 횟수를 제외하고 항상 실제 시험은 난이도가 늘 평준화돼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느낄 때는 어떤 달은 더 어렵고 어떤 달은 쉽고 파트별로 좀 다를 때가 있죠. 제가 봤을 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파트가 사실 파트 2인데요. 7번에서 31번까지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오로지 귀로 청력으로 듣는 ABC 세 개의 보기가 들리면서 맞는 적절한 대화의 패턴을 완성하는 파트죠. 난이도가 중상에 약간 가깝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파트 1, 3, 4는 각각 다 중에 가깝습니다. 뭐 크게 변형됐거나 워낙에 유독 어렵다거나 그렇지는 않았지만 쉽지도 않았습니다.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C 전체 난이도는 중 정도로 파악이 되고요. RC 100에서 200번까지. 일단 문제 푸는 난이도를 떠나서 속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토익은 타임 매니지먼트이기 때문에 설마 만약에 이 모의 토익에서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혹시 뒤에를 좀 찍었어. 시간이 부족해서. 기둥을 세웠지. 우주의 기운이 B였지. 그래서 보기 B로 다 찍었어. 그렇다면 이거는 굉장한 감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에 들어가셨는지 일단 먼저 파악을 해보면서 5, 6, 7 단문 공란 외우기 100일에서 130번 그렇게 만만하진 않은 것 같아요. 중상 가까이 돼 보이고요. 8, 6하고 7은 정답의 단서를 찾는 게 심하게 꼬여져 있는 그런 트리거 형태의 앤서까지는 많이 없었기 때문에 난이도 중에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전체 RC 난이도는 중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헤비한 팁을 준비했습니다. 해설 특강을 통해서는 사실 문제의 정답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각인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강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가장 치중하면서 점수를 실제로 올려드릴 수 있는지 한 번의 영상만으로도 이걸 통해서 이제 내가 좀 약간 실패한 게 있다 그러면 좀 바꿔서 이제 새로운 시도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시간 안에 다 못 푸셨다면 문제점의 원인은 여기서만 찾으시면 곤란합니다. 보통 파트 7 독해 지문을 푸시면서 난 독해 너무 느리다 진짜. 이렇게 늦게 풀어갖고 5만 년 걸려. 파트 7에만 책임을 전가하시면 안 돼요. 총 75분의 RC 시간 중에서 200분 중에서 이제 45분의 A씨죠. 75분의 RC 시간 중에서 올마카드 마킹 어쩔 거야. 올마카드 마킹 시간 최소 3, 4분 걸려. 그거 빼고 났을 때 사실 실소요 시간 70분 동안에 100문제를 다 푸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파트가 뒤로 넘어갈수록 독해까지 가면서 치다르면서 점점 더 수렁으로 빠지면서 엄청나게 길어지잖아. 우리 삼중이, 삼중지문 짜증 확 나. 난이도를 떠나서 읽을 게 너무 많잖아. 그나마 읽을 거리가 제일 없는 파트가 파트 5입니다. 단문 공란 외우기 이 파트를 지금까지 모든 문제를 해석으로 다 의존하셨다면 그래서 여기까지 같이 안 좋게 여파를 미쳤을지 몰라요. 남들보다 이 파트가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실제 전문 토익 강사로서 저는 실전을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 안에 들어가는 걸 생명으로 삼습니다. 그러자면 파트 5, 30문제는 7분에 끝내주셔야 됩니다. 7분에 끝내려면 해석은 웬만큼 잘하시는 분들도 맥락을 다 잡아야 문제의 정답이 나오지 맞아요. 근데 맥락을 다 잡으려면 보통 어휘력이 좋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웬만한 어휘 다 알아야지 해석이 되지. ABCD 대입할 어휘서부터 한숨 푹푹 안 나오게끔 주어서부터 끝에까지 문장의 구조와 원리는 물론이고 단어 다 알아야 돼. 사전 검색하기 전부터. 오늘 모든 문제가 그렇진 않으셨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땐 7분 안에 30문제를 다 푸는 거에서에 나오는 가장 막강한 힘은 파트 7을 찍지 않고 5를 다 푸시려면 기본적으로 문법만 잘하셔도 이 기본 문법이라고 하는 건 뭐가 명사고 뭐가 동사고 뭐가 형용사고 뭐가 부사고 뭐가 전치사고 뭐가 접속사고 얘들의 몸뚱아리 형태를 결정짓는 단서적인 문법적 자리 그걸 품사라고 합니다. 의미만 외우시지 말고 앞으로는 품사를 같이 외우세요. 그리고 전치사 최강이죠. in, on, at, to 해석이 엄청 길게 나와도
의존하다라는 동사 depend 뒤로 빈칸이 있을 때 누가 열심히 해석하겠어요? A가 in, B가 for, C가 on, 소름 끼치게 하나가 땡기지 입이 동그랗게 모여지면서 어떻게 말로 설명이 안 돼. 근데 웬만한 문제를 다 해석으로 풀겠어 라는 나한 꼼꼼한 자세로 이 문제를 어프로치 했을 때도 depend in도 아니고 depend for도 아니고 땡기는 게 하나 있지. 그게 depend on 이렇게 되잖아. 이유는 모르겠어. 원리도 몰라. 근데 depend on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전치사 딱 떨어지는 게 뭐가 붙어갖고 질질 같이 다니는 자동사라고 하는 문법의 용어보다도 동사뿐만이 아니라 어떤 명사도 전치사랑 붙고 또 형용사도 전치사랑 붙고 난리도 아니야. 그래서 어구를 외울 때 전치사 세트를 같이 외우시면 굉장한 도움이 되죠. 수일치. 하나짜리일 때 단수, 여러 개일 때 복수. 이 단복수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명사하고 동사한테 가장 구현이 많이 되죠. 근데 명사는 하나짜리일 때 앞에 어를 붙입니다. 여러 개일 때 뒤에 s를 붙이죠. 저게 뭐라고 이제 무수한 문제를 풀면서 많이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수일치에서 또 중요한 건 동사. 동사는 거꾸로 s를 붙이면 단수, s가 떨어지면 복수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할 말이 없을 정도입니다. 극강이에요. 능수동태. 이 능수동태를 제가 동사로만 얘기를 하자면 동사일 때는 수동태 동사는 비동사에다가 무조건 PP 형태, 다른 말로 봤을 때 ED 처리가 되는 것들이 많죠. BED, BPP 이런 걸 수동태라 그러고요. 비동사하고 PP 중에 하나만 빠져도 능동태야. 동사일 때는. 동사일 때는 분사 이런 거 말고. 분사는 뭐냐면 이제 PP라고 해서 형용사 같은 역할을 하는 애들 동사 말고. 근데 BPP, BPP가 아닌 것들은 동사일 때 능동태. 이 구별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문법들을 앞으로도 잘 잡으시면 1초 문제는 극강으로 늘어날 겁니다. 엄청난 시간 단축의 힘이 보장될 거고요. 또 기본적으로 파트 5 단문 공란 외우기는 이미 다 완성된 문장을 미친 듯이 해석만 하는 파트는 아니에요. 해석을 하라는 얘기 아니라 뭘 넣어서 문장을 완성하라는 컨셉입니다. 그러니까 문장이 완성되려면 기본적 문법적 자리와 인근에 있는 어휘를 통한 힌트를 얻으셔야지 꼭 주어서부터 끝에까지 다 슬래시 그어가면서 이럴 필요는 없어요. Part 6 131에서 146번까지 단문이 아닌 장문 독해지문이 하나 빵꾸 이렇게 해서 나오면서 빵꾸 4개씩 문제가 출제가 되죠. 문장 고르기 문제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토익은 상대평가라는 무시무시한 틀이 있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보다 잘 보면 내 점수는 미친 듯이 낙하. 옆에 있는 애가 나보다 못하면 내 점수는 고공상승. 참 이런 도박과 운빨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장 고르기 문제는 기본적인 전국의 평균 분들께서 많이 틀리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틀리셨더라도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는 네 문제들이 한 피스에서 세 문제는 짧게 나오잖아. 파트 5처럼. 이렇게 파트 5처럼 빠르게 풀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감점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네 문제 중에 세 문제가 무려 이렇게 출제가 되니까 요 세 문제를 빨리 잘 풀고 이걸 다 맞춘 상태에서 요 문제를 걱정하시길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어찌됐건 문장 고르기 문제는 자기 앞이나 자기 뒤에 있는 문장이 크나큰 역할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앞뒤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중간에 빵꾸가 나 있다면 자기 뒤에 있는 문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접속부사나 접속사가 빈칸에 들어간 문장 바로 뒤에 뭐가 있다고 칠게요. 접속사는 이 자기를 기점으로 앞뒤에 문장과 문장, 절과 절을 이어주는 거고요. 접속부사는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부사라는 제약이 있어서 자기 몸 뒤에 콤마를 붙이는 성분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thus 이런 게 있었어. 그러면 thus 이거는 빈칸에 우리가 늘 문장 뒤에 있는 거죠. 근데 thus가 그러므로 그래서 therefore라고 비슷합니다. 그럼 여기서 힌트를 둬서 thus 뒤에 있는 모든 내용은 이 앞에 있는 것에 대한 결과성이기 때문에 thus 앞에 있는 거는 그걸 유발할 만한 원인성 이렇게 되면서 연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 자리에 but이나 however이 있었어. 그럼 but이나 however은 둘 다 그러나라는 뜻이지. 그러면 얘랑 반대만 넣어주면 정답되는 이런 식의 이런 것도 좀 중요하죠. 글의 맥락을 빠르게 파악하고 싶다면 서론 두 줄은 반드시 읽어라. 어마어마합니다. 독해 지문은 옛날에 고등학교 때 수능 내신 영어 공부하실 때부터 아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제대로 된 구술과 논술, 독해력의 암기, 요약식 읽기법은 사실 서론에서 나옵니다. 맨 처음에 두 줄을 읽지 않고서는 절대 뭔 얘기하는지 요약이 안 돼. 반드시 읽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파트 6 모든 지문을 푸실 때 처음에 두 줄은 무조건 사수하는 겁니다. 파트 7 난리나 147에서 200번. 아우 등줄기에서 땀방울이 송송 나. 모든 거는 하여튼 간에 문장 삽입 위치 고르기 문제 있어. 예를 들면은 1번 이런 거 보셨죠? 모의고사 보시면서 3번, 4번 이런 식으로 독해 지문에 갑자기 번호가 매겨져 있어. 공간에 번호가 매겨져 있고 문 따옴표 안에 명지의 문장을 준 다음에 갑자기 난데없이 그 문장을 읽게 한다면 이거 몇 번에 넣어줄까? 이런 위치 고르기 문제. 바로 앞뒤 문장 캐치를 하는데 역시나 뒤에 문장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뒤에 문장도 잘 유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아요. 6랑 7은 기본적으로 독해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모든 글은 서론의 두세 줄은 반드시 읽으시고 독해 지문은 결론도 같이 읽으시고 제가 하는 실제 수업과 똑같이 각 문단의 첫 줄은 짜금짜금한 아기자기한 기본적인 또 메인이 되진 않지만 그걸 서브가 될 수 있을 만한 부연 설명의 끝판왕일 수 있어. 그러니까 서론 두 줄, 끝에 결론 두 줄, 각 문단의 첫 줄 반드시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이와 삼중이 다중이의 꽃이죠. 이중지문 176에서 185번, 삼중지문 186에서 200번. 절대 찍으면 안 돼요. 절대 찍으면 안 돼요. 여기를 시험장 가셨을 때 문제를 순서대로 푸시는데 실력차 때문에 실력이 아직 많이 완성도가 없으신 경우에는 시간 관리 안 하고 막 풀어요. 자기는 꼼꼼하게 푼다는 것만 개념하고 있어. 그냥 읽은데 또 읽고 또 읽고 이러다 보니까 시험 종료 15분 전입니다. 뭐라고? 40문제 남았어. 이런 최악의 처참한 상황. 그럴 때 옆에 있는 애는 쿨하게 풀고 엎드려서 자고 있다? 둘 중에 하나야. 걔 포기했거나 아니면 너무 잘 풀었거나.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잘 풀어서 시간 안에 들어갔다? 그럼 난 얘보다 점수 훨씬 안 나오지. 그래서 보통은 시간이 없으신 분들이 죄다 어딜 찍어? 다 뒤에를 찍거든. 처음서부터 처음 찍는 분이 안 계시죠. 여기를 맞춰줘야 상대평가에서 반등의 기회가 생깁니다. 절대 찍으시면 안 돼요. 차라리 찍을 거면 앞에 단일 지문 찍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찍는 건 안 좋지만 모든 보기는 제 표현 패러프레이징이 된다. 동의어 정리. 사실 모든 건 좀 오바고요. 웬만한 문제들이 문제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지문에 있는 단어와 보기에 있는 단어가 상당히 사뭇 달라지면서 재 표현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어떻게 보면 동의어라도 볼 수 있고 유의어라고 볼 수 있는 세계, 이 미묘한 어휘에 짜증나는 세계. 그래서 독해는 많이 읽는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어휘 정리가 잘 돼야 되는 파트입니다. 한 번에 확 느는 게 아니라 풀면서 점점 어휘를 정리하면서 좋아지는 파트예요. 예를 들어서 지문에서 써져 있는 단어가 20% discount, 20% 할인을 해주겠다. 그러면 그 보기에는 똑같이 20% discount 이게 아니라 reduced price, 줄어든 가격. promotional offer, 홍보용으로 판촉용으로 해주는 특별가,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짜증 확 나. 여기 promotional offer를 찾고 그 단어를 그대로 똑같이 스펠링을 보고 나서 찾겠다? 그럼 잘못된 스캐닝 방식입니다. 어휘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바뀌는 어휘를 버텨주셔야만 살아남죠. 다중이에서는 또 보면 이중과 삼중에서는 두 지문이든 세 지문이든 지문을 같이 뭔가 위아래를 지문을 같이 봐야 되는 연계형 문제가 출제가 되죠. 이중 지문에서는 보통 하나 정도, 삼중이에서는 두 개 정도까지 출제가 되는 이 연계형 문제 역시 굉장히 점수가 중요하겠죠. 그런데 추론 문제 있죠. 이 화자가 most likely 뭐라고 할 것 같은가? 아니면은 뭐 imply, imply 추론하다 이런 식의 동사 나왔다거나 아니면은 짧은 보기, 짧은 보기는 이제 그 중에서도 숫자 보기, 뭐 A, B, C, D가 2 o'clock, 3 o'clock, 4 o'clock, 아니면 $20, $3, 뭐 $30, $40 이런 식으로 숫자가 짧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A, B, C, D 보기가 간단한 영단어라든지 사람 이름 같이 짧은 단어, 이렇게 짧은 보기는 생긴 게 이쁜 만큼 짜증나게 해. 또 애가 굉장히 챌린징해. 그래서 짧은 보기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다중 지문에서는 두 지문 연경일 수도 있다라는 걸 먼저 신경을 쓰시고 한 지문만 냅다 봐서는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게 기본 개관으로 제가 드리는 전 파트의 팁입니다. 파트 5에서 전체 문제를 다 다뤄드리고 싶지만 그러기에 시간 관계상 힘들기 때문에 우리 이 해설 특강에서는 강사가 직접 가리키고 싶은 문제를 추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강의 드리고 싶은 문제는 104번이었고요. 글쎄 어떤 식으로 문제를 푸는지는 많은 분들이 스타일이 달라요. 근데 일반적으로 혼자서 공부를 많이 해오신 분이거나 토익 시험은 시간 싸움이다라는 그런 컨셉보다는 영어를 완벽하게 잘해야 된다. 이런 컨셉을 갖고 계시다면 글쎄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시지 않을까요? 무의미한 영혼의 샤프질이 시작이 됩니다. 샤프나 2B 연필 혹은 4B 연필을 들고 싹싹 긋습니다. 그러면서 읽겠죠. The final training module, 마지막 트레이닝 모듈은 longer than the others, 다른 모듈들보다는 좀 길다. Taking just over 2 hours to complete. 한 2시간 정도 이상은 소요된다. complete, 완성하는 데 있어서. 다 읽었군. A, B, C, D, A sharply, 급격하게. B, slightly, 약간. C, timely, 시간이 맞는 건가? 시기 적절한 건가? Hopefully, 희망적으로인가? 아닌데, 바라건대 이런 뜻인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하나씩 대입을 합니다. 보통은 스펠링이 다른 보기가 사지선다 나오면 이건 무조건 해석이지. 그렇지 않은데 30문제 중에서 해석으로 땀방울을 구슬땀을 흘리면서 주어부터 끝에까지 다 읽어야 되는 문제가 몇 문제 안 될 수도 있는데 저는 항상 문제를 볼 때 A, B, C, D 보기부터 봐요. 전 무조건 보기부터 봐요. 왜냐면 저한테 물어본 능력에 요구치는 문장을 다 해석하는 게 아니고 이거 메꾸라는 얘기 아니에요? 전 이걸 메꾸려면 이 인근을 먼저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A, B, C, D 보기를 보니까 죄다 부사군. 부사를 먼저 봤어. 근데 부사가 문장 전체를 다 꾸미려면 뭐 이런 데 있는데 나왔겠지. 제일 앞에 나오거나. 롱걸 꾸미겠다? 정답 나왔지. A 탈락, C 탈락, D 탈락, B구만. 2초 걸립니다.
2초입니다. 정확히. 근데 이 2초 걸린다는 얘기를 하고 나면 왜 저래? 왜 그러냐고요? 롱이 아니고 롱거리니까. 롱, 기럭지가 길든 소요시간이 길든 긴 거죠. 근데 이 아래 붙이면 더 긴 이런 걸 무슨 급이라 그러죠? 비교급이라고 합니다. 비교급은 기본적으로 형용사나 부사 앞에 more를 붙이거나 형용사인 경우에 짧은 음절인 경우에는 more 대신에 er를 간편하게 장착함으로써 더 뭐뭐한이라는 비교급이 완성이 됩니다. 비교급 강조하는 부사 자리가 빵꾸가 난 것이죠. 근데 비교급 자체가 문법의 변형 패턴이죠. 근데 비교급을 수식할 수 있는 부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문제를 해석으로 맞추셨더라도 사실 해석으로 맞췄을 때 롱걸하고 의미적으로 연결이 잘 되셨겠죠. 근데 롱걸 말고 정말 생뚱맞게 처음 보는 어휘가 이하를 붙이고 나와도 어차피 비교급이겠지라는 맹신발에 의거 slightly가 바로 정답이 돼야 됩니다. 비교급을 수식할 수 있는 부사들의 공통점은 비교 당하는 대상과 비교 우위에 이제 올라가는 대상, 걔들의 차이점의 갭을 벌려주시면 벌려주실수록 정답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비교급 수식 아무나 잘하는 거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추억에 고등학교 때부터 커리큘럼에 있던 건데요. even, much, far, still, a lot 여기까지가 아주 유명한 레전드입니다. 근데 a lot보다도 이 앞에까지를 많이 아시더군요. even 뭐뭐조차도지만 비교급 앞에서는 훨씬, much 많이이지만 비교급 앞에서는 훨씬, far 거리가 먼이란 느낌이 좀 있지만 비교급 앞에서는 훨씬, still 여전히 란 뜻이 있지만 비교급 앞에서는 훨씬, a lot 많이란 뜻이 있지만 비교급 앞에서는 훨씬, 싹 다 훨씬. 랩하듯이 외워야 돼. even, much, far, still, a lot. 비교급 앞에 붙으면 찰진 세트 완벽해 진짜. 그럼 들어가면은 훨씬 더 길다. 그 다음 라인 considerably, significantly, substantially 똑같아. 상당히. 이 엄청난 건 아닌데 상당히 더 긴. slightly 제일 차이가 미미해. 약간 더 긴. 아무나 못해. 그래서 비교급을 꾸미려면 일단은 훨씬이든 상당이든 조금이든 약간 갭의 차이 정도를 강조하는 게 정답률이 높구나.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slightly 이렇게 됩니다. 괜찮으시죠? 6번 가겠습니다. 6번의 ABCD 보기를 봤을 적에 자 어디 한번 해볼까? 나는 또 해석할 것이야. Board of Directors 이 사진이지. We would like to thank you for your long-term commitment to the company.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회사를 위해서 이렇게 전념하시고 헌신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너무 감사드려. 이 사진. ABCD 보기 in order to 뭐뭐 하기 위해서 보기비에 given that 이하가 주어진 게 아니라 뭐뭐라는 걸 고려하여 as such는 뭐야? 또 such as도 아니고 such as는 뭐뭐과 같은 예를 들면 이런 뜻이고요. as such는 이렇듯 보통 말하는 그러한 엄밀히 말해서 어떤 그러한 이런 느낌의 뜻도 별로야. 뜻도 이상해 미적지근해. on behalf of 뭐뭇을 대표해서. 그러면 이제 보드 오브 디렉터를 위해서보다는 보드 오브 디렉터를 감안해서보다는 위라는 대상이 보드 오브 디렉터스에 포함이 됐겠지. 이 사진을 대표해서 저희가 참 감사드려. 괜찮네. on behalf of로 가야지. 맞아요. 정답 T예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맞추셨다면 토익용으로 진정한 토익커라고 보기엔 조금 힘듭니다. 이 문제 정답 맞추셨다면 해석이 좀 되시는군요. 해석을 좀 하시는데 제가 옆에서 보니까 가만 보자. 이 문제 푸는데 도대체 얼마를 쓰는 거야? 한 1분 쓰나? 이게 제일 걱정이 돼요. 저렇게 풀다가 세븐은 찍을 건데. 그런 걱정? 세븐 가면 꼼꼼함이 발휘가 안 되겠구나. 오히려 시간에 쫓겨서. 그런 조바심이 나네요. 전 문법으로 봐요. 문제를. 안 돼요. 다 안 돼요. 그냥 예예요. 제가 예인 걸 푸는데 걸리는 시간은 똑같이 또 2초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시간 썼다? 너무 많이? 왜냐면 the board of directors. the board of directors 더하고 부사의 명사, of 전치사 뒤에 directors 명사입니다. 최다 명사, 명사 쪼가리 2개만 끌었다? 어디 대시 들어가. 대수로 끝나면 대절 하면서 기분 대시든 in order 대시든 so 대시든 그냥 대시든 대절이란 말이 있나? 절은 문장을 끌어. 콤마로 끊기 전에 주어 동사 다 들어가야 돼. 문법적 자리 싸움에서 이미 탈락이야. 안 돼. In order to 뭐뭐 하기 위해서 이 뜻인 건 여러분들께서 많이 알고 계시죠. 그럼 그것도 아시나요? In order to 더하기 동사 원형. 때려 죽여도 in order to 더하기 동사 원형. 얘 생긴 꼴 자체가 투부정사라고 하는 문법으로 딱 찰지게 의거되는 바 부사적용법으로 in order to 더하기 동사 원형. 어디 동사 원형도 아닌 더 앞에 탈락입니다. 이게 해석하고 뭔 상관?
as such 제가 팁박스에 좀 이따 보여드리는 거에 쓰진 않았어요. 좀 정형화되진 않았거든요. 전치사스러운 자리에도 가끔가다 들어가는 것 같긴 하지만 보통은 부사적인 역할을 많이 합니다. on behalf of 얘 생긴 거 봐. of로 끝났어.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전치사하고 부사 같은 역할을 더 많이 하는 이 두 개 중에서 누가 명사 덩어리를 더 잘 끌 것인가. 명사를 잘 끄는 최고봉은 전치사죠. 반드시 품사부터 구별하시는. in order to 더하기 동사원형 여기까지 외워. 그냥 in order to 이러면 되게 헷갈려. to 더하기 동사원형 given that 접속사 여기 쓰진 않았지만 as such는 주로 부사 같은 역할 이렇게 외워두시면 on behalf of밖에 안 남아. 뭐뭇을 대표해서. 이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거야. 시간 관리를 해가면서 푸는 게 잘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번. 아우 뭐 이 문제는 나도 알겠어. 지금 한 두세 문제 풀어주니까 알겠다. A, B, C, D 보기 보니까 그래. 이제 이번에는 깔맞춤 있다. construct 여기까지 스펠링 다 똑같고 끝에 OR, IVE, TION 그러니까 뭐 이거는 품사 문제 아니겠어? 내가 이 정도는 하지. 어차피 품사 문제 자리 싸움 해석은 필요 없지. 그래 그럼 강사를 한번 모방해서 all plans부터 영어로는 샤프질 말고 이제 한번 해볼까 내가. 그럼 regulations가 TION 션으로 끝나는 명사니까 명사 앞에서 명사를 꾸미는 건 냅다 형용사가 최고지. 형용사를 골라볼까? 아무래도 형용사의 대표적인 의미는 내가 알기로 션 이것은 명사이니 OR로 끝나면 사람 명사이니 스펠링 제일 짧은 게 동사일 확률이 높으니 정답은 constructive 이렇게 하고 이제 웅장하게 틀렸다. 그러면 이제 틀리고 나서 미치겠네. 아니 왜 형용사가 안 돼? 왜 형용사가 안 돼? 그럼 명사를 또 넣어? 명사 중복되면 어쩌려고. 맞아. 명사 두 개 쓰면 굉장히 위험해. 근데 복합명사 되면 어떡할 거야? 일기예보, weather forecast 이런 거면 어떡하냐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construction 이게 더 유력해 보여요. 공사 관련 규정, 건설 규정 그것을 comply with 준수해라. 이게 딱이야. 왜냐하면 constructive가 되는 순간 아시다시피 이 regulations를 꾸미게 돼요. 근데 constructive가 regulations를 꾸미게 되면 constructive는 형용사의 뜻 자체가 건설적인, 매우 도움이 되는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건설적인이라는 느낌일 때 건설적인 규정이라는 건 좀 이상하네요. 제가 몇 개 힌트 드릴까요? 뭔가 세트로 외우듯이 연이어져서 같이 나오는 어휘, collocation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연어는 보통 동사하고 면사의 커넥션이 강해요. 근데 형용사하고 명사 중에서도 세트로 우르르 다니는 경우가 되게 많으니까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걸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다년간 토익을 경험하고 많은 문제집을 정리도 하고 문제도 만들어 보면서 직접 터득한 거라는 걸 감안을 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규정과 법규 같은 게 아니라 constructive는 뒤에 suggestion, 매우 건설적이고 도움이 되는 제안, constructive ways, 아주 건설적이고 좋은 방안 이런 식으로 추상적인 것을 뭔가 도움이 되면서 건설적 이런 느낌일 때 많이 씁니다. regulations 별로예요. 저는 공사 관련 규정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사 규정, construction, regulations 이런 거 나오면 진짜 당황스러워. 형용사 넣으려고 했다가 그냥 근데 사람 명사가 들어가는 거는 웬만해서 복합 명사 그렇게 쉽진 않아요. 사람 명사를 이용해서 복합 명사 나오는 건 제가 많이 본 거는 customer, 손님, customer satisfaction, 고객 만족 이런 식으로는 봤는데 constructor regulations는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건설자 규정이 아니라 건설 규정에 딱 부합하게 해라. 모든 계획은 다 이렇게 해서 정답을 뒤로 갑니다. 복합명사로 우리 모의고사에서 출제한 복합명사이니만큼 완전 듣보잡스럽게 잘 안 나오는 어휘는 아닌 것 같으니까 정리를 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외는 풀지 않으면 기본적인 문법의 법칙에 시달려. 명사 두 개 쓰면 때려주기도 안 된단 말이야. 이럴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좀 정리합시다. 아무나 복합명사 하는 건 아니니까. 만약에 복합명사 안 됐으면 C가 이겼을지도 모르죠. 9번 가겠습니다. A, B, C, D 보기 항상 눈으로 봅니다. 지금 저는 해석을 별로 그닥 안 하고 있습니다. operation, 운영이나 작동, application, 신청이나 적용, 지원, 신청서, exception, 예외, 보기 뒤에 identification, 난데없는 신분증, 빈칸 앞뒤를 봤을 때 어하고 for 사이만 놓고 봤을 때는 헷갈립니다. 모든 어휘들이 기본적으로 for하고 안 어울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for이 독특한 전치사는 아니기 때문에 depend on처럼 막 풀기에는 다소 사이비스끼리 냄새가 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가는 게 좋겠는데 인근으로 눈으로 봤을 때 due to가 나와버리면 끝난 겁니다. 이 due to 자리에 because of가 상관없어요. 나와도 because of나 뭐 owing to 막 이런 거 나와도 돼요. owing to 막 이런 거 나오면 뭐뭐 때문에란 뜻인데 원인과 결과는 찰죠. 완전 세트잖아. 원인과 결과는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유기성이 있기 때문에 unusual circumstances, unusual 이례적인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그게 이례적인 보통 일이 아닌 게 이유라면 그거에 대한 결과도 그거랑 비슷하게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례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만큼은 빈칸 해줄게.
이런 느낌이라고 본다면 이례적인 상황이니까 운영, 이례적인 상황이니까 적용, 지원, 신청, 이례적인 상황이니까 이번만큼은 예외로 너는 특별히 보기 뒤에 들으면 이례적인 상황이니까 신분증. 제가 봤을 땐 이례적인 상황에 맞는 거는 이게 늘 그런 건 아니고 항상 그런 일은 아니니까 이번만큼은 예외를 사실 fall하고 어울리는 걸 좀 더 맞춰서 제가 만약에 이게 사이비 스킬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fall하고 조금 더 어울리는 거는 사실 조금 더 어울리는 거는 이 두 개가 좀 더 어울리지 않나. 왜냐하면 동사로 썼을 때 apply는 apply for, apply to 이게 depend on처럼 세트거든요. 자동사 역할을 많이 합니다. 전치사 붙는 동사를 자동사라고 하는데 apply to 그러면 적용, apply for 그러면 신청, 지원. 그래서 application for 이러면 들어갈 수 있고요. except for 들어보셨죠? 전치사를 쓸 때도 뭐뭐에 대한 예외 그러면 exception for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 중에서는 지금 이게 보통 상황은 아니잖아요. 좀 이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니저분이 원래는 안 되는데 리펀드를 요구하는 고객님한테는 예외로 그거 적용해 드리기로 했어요. 예외로 허가해 드리기로 했어. 정답 exception. 약간의 해석이 필요한 원인과 결과성이었습니다. 110번 가겠습니다. A, B, C, D 보기를 보겠습니다. 월즈 앞에 빵꾸 났군. S로 끝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지 몸에 수일치가 있지. 수일치가 있는 것들은 지 몸 뒤에 S를 붙였다. 띄어다니까 고로 이런 것들은 명사 아니면 동사인데 명사 아니면 동사인데 동사가 어떻게 전치사 뒤에 나와. 전치사는 절대 눈에 흙이 들어와도 동사는 못 꾼다고. 때려 죽여도 명사 끌걸? 그럼 averse. 명사로 쓰였군. 실제로 동사할 때는 수여하다로도 쓰이죠. 어쨌든 상이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명사를 꾸밀 건데 세상 천지에 만약에 해석이 안 됐잖아. 형용사는 문장 전체를 다 꾸미지 않아. Mr. Khan is a successful restaurant owner and winner of 여기까지 크게 영향 미치지 않아. awards 이게 중요한 거지.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는 뒤에 그 명사만 봐. 근데 awards가 복수야. S 붙었어. 상을 한두 개 받은 게 아니지. 만약에 해석이 정 안 되었다면 그렇다면 명사 앞에 빵꾸 나 있을 때 이 명사를 꾸미는 영역발을 자랑하는 형용사는 아무래도 그 명사의 수일치에 관여할 때도 간혹가다 있을 수 있잖아. 그럼 복수를 무대기로 끌 수 있을 만한 걸 고르세요. 그러면 정답률이 올라갑니다. 제가 봤을 때 multiple. multiple이 여러 가지의 다중에 상을 한두 개 받은 게 아니에요. 정말 성공한 언어고 상을 무지하게 많이 쓸어 담았어. 이렇게 되는 거죠. pressing. pressing은 명사, 형용사를 혼용합니다. 근데 명사 하면 이제 도장 빵 찍듯이 뭔가 스탬핑 기법을 이용해서 한 번에 찍어 누르는 것 이런 느낌이 있고요. 형용사 할 때는 urgent하고 비슷하게 뭔가 긴급한 상이 뭐야? 거부하기 힘든 긴급한 상, 뭐 이런 느낌이 이상하고요. central, 중심 구역에 중심이 될 만한 아주 중요한이라는 뜻도 있지만 업무 중요도도 아니고 중간 구도도 아니기 때문에 상을 꾸미기엔 다소 보기 뒤 informative, 굉장히 유익한 뭐가 지식 전달과 교육의 과정 따위가 예를 들면 informative lecture, 우리 이번 모의고사 해설 등강 매우 informative했다 이런 느낌입니다. awards는 지식 전달이 아니죠. 상을 다 쓸어 모은 겁니다. 그래서 multiple 이 정답이 됩니다. 실제로 multiple은 복수 명사만 끄니까 복수 형태 앞에서는 아주 유력할 수 있다는 건 알아두세요. 그럼 도움 되겠죠? 115번 가겠습니다. A, B, C, D 보기를 보시면 with, from, about, to 이런 걸 싹 다 뭐라 그러죠? 이렇게 생긴 귀엽게 생기고 앙증맞은 미니미 우리 아이들 뭐라 그러죠? 전, to the 치, to the 사 그래서 전치사죠. 전치사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건데 진짜 너무 좋아하잖아. 근데 전치사가 나왔는데 빈간데 old office building 건물이죠. 기본적으로 전치사는 명사를 끄니까 빌딩으로라고 하는 방향이 된다면 to는 참 좋아. 전치사 to는 방향으로 장소를 끌 수 있지. 그리고 빌딩과 함께 이건 좀 이상해. 전치사는 앞뒤로 명사를 끄는데 구석과 모퉁이라는 코널도 구도 겸 장소성의 느낌이 있으니까 장소 사이에 빵꾸가 났다는 건 장소하고 진짜 잘 어울리는 거 넣어야 되거든. 그럼 위드는 별로야. 건물과 함께 건물과 코너가 손잡고 이건 아니잖아. 위드 별로야. 대화의 주제에 따라 얘기하는 게 아닌데 오피스 건물에 관해서 코너 이건 이상할 것 같아. 근데 오피스 빌딩으로부터 옮겼다. from은 괜찮아. 그래서 장소를 유발할 수 있는 거에서 from하고 to의 싸움입니다. 근데 보통은 빈칸 위주에 move를 보시면 괜히 이동하다 옮기다니까 여기로 가야겠다. move to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는 분들 있어요. 큰일 나. move to가 될 거면 여기 붙었어. around가 이미 지금 비집고 들어갔잖아. around가 전치사로 move around 주변으로 옮겼다. 이미 move around랑 move to를 함께 쓸 수가 없었어. 그리고 old office building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늙은 빌딩이 아니고 뭐예요? 낡은 빌딩 아니면 이전 빌딩이에요. 그럼 이전 건물에서 나와서 이제 코너 주변, 모퉁이 주변으로 옮겼다. 이렇게 가야죠. 길가 주변으로. 이게 맞는 거지. 이게 원래 있었던 데니까 여기로 다시 가면 안 되지. 시간 여행으로 과거로 내려가면 안 돼. 거기에서 나와서 딴 데로 가야지. 그래서 from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from. 그래서 move는 from도 되고 to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to라는 인식은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 move는
이사해서 어디 들어갈 때 move into라고 하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전치사가 혼용이 됩니다. 괜찮죠? 16번. A, B, C, D 보기 눈으로 보겠습니다. 아까 awards가 복수니까 awards라고 하는 상이라고 하는 명사 앞에 그거를 꾸미는 걸로 형용사 역할을 multiple 이게 이제 복수로 나왔었고 informative 유익한 거는 지식과 정보 전달이니까 lecture, presentation, workshop, seminar 이런 걸 끌 수 있고 뭔가 세트로 같이 어울리는 것들이 있죠. 주요한, 주된, 주요한이라는 뜻의 primary 나왔네요. 형용사. 요것의 수식을 받습니다. necessary처럼 ry로 끝나니까 형용사군요. 빵꾸 자리는 당연히 명사 다리죠. 주요 상황, situation.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단어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주요 concern, 주요 걱정과 근심사, 걱정. factor, 진짜 좋다. 입에 찰지게 붙어. 내 입장에서는 사실 제 입장에서는 정말 위험하게 추측하면 저 A인 것 같아. 답이 1초 만에 미치겠다. 사이비 스킬은 아닌 것 같고 저는 이걸 많이 세트로 봤거든요. 왜냐면 팩토리라고 하는 건 요인이나 인자, 요소의 느낌이 있지만 주요 요인. 아 너무 좋네. 진짜 주된 요인이다. 아이 너무 좋구만. 보기 뒤에 segment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분할된 부문 이런 뜻입니다. 부분. The report did not identify, 확인하다, 파악하다, 찾아내다, 식별하다. 리포트가 정확히 맥을 못 짚었어. 파악을 못했어. 주된 빈칸이 무엇인지. phenomenally, 엄청나게 아주 급진적으로 rapid, 빠른 growth, 성장. 엄청나게 갑자기 잘 나가. 엄청 성장했어. 이 회사가. 그것의 이면에 숨겨진 주 이유와 주 요인이 무엇인지 아직은 파악을 못했어. 리포트가 정확히 파헤치지 못했어. factor. primary factor 진짜 유명한 같이 많이 다니는 표현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회사가 잘 나가고 회사가 급작스럽게 늘어난 거를 갖다가 눈에 보이는 부분으로 쪼갤 수 없습니다. 회사가 잘 나가면 좋은 거지 왜 또 그게 걱정스러운가? 그래서 이걸 주된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 이거보다는 회사가 잘 나가는 것 자체가 하나의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요인을 모르겠다. 그게 맞죠. 그래서 key factor, primary factor. 키도 열쇠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 형용사 할 때는 핵심에 key factor도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실제이면. 그래서 key factor, primary factor 이건 좀 외워놓읍시다. 18번 A, B, C, D 보기를 보겠습니다. authority, subject, movement, motion. 우리가 사실 해석을 되게 못하는 것보다도 여러분 빈칸 앞뒤에 두 줄을 되게 못 읽는 것보다 사실 A, B, C, D 보기 중에 막히는 단어 있으면 틀릴 때가 되게 많다. 불안하니까 사람 심리가 아는 것 중에 찍고 싶지 모르는 것 중에는 손이 달달거리면서 안 간다고. motion, 움직임, movement, 사람들끼리 동참하는 운동이나 이동, 움직이도 가는 거 얘도 이동, subject, 주제, 과목, authority 모르겠는데 허가인가? 허가 승인은 authorization인데 authority는 뭐지? 그럼 뭐 틀린 거지 뭐 걔가 답인데. authority는 권한, 권위, 권위를 가진 자, 권위를 가진 청, 당국, 기관. 어쨌든 권위와 권한의 느낌을 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has는 have pp라고 하는 현재 완료의 시제로 전질되거나 변질되는 조동사가 아닐 때 has는 그냥 일반 동사 순수한 has로 쓰이면 has는 가지다라는 뜻입니다. 교육에 fire department 불나는 부서는 아니겠죠. 소방당국, 소방서, 소방청. 소방청이 맨하탄 소방청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빈칸은. 가질 수 있는 건 주제, 과목을 갖다. movement, 이동과 움직임, 운동을 갖다. motion, 움직임, 포착되는 사람의 움직임. 이것을 갖다. 이상하잖아. 가질 수 있을 만한 건 권한을 갖고 있다. 당연한 거 아니야. 정답 authority. 많이 읽지 않아도 해석하고만 연결해서 정답이었어. 근데 뭐 할 권한이 있냐면 temporarily 일시적으로라도 streets 도로를 폐쇄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 emergency 긴급 상황에는. 사실 그렇잖아. 감동의 쓰나미와 물결이 이제 흘러나오는 방송 같은 거 TV 방송 틀면은 갑자기 모세 기적처럼 이렇게 길이 벌어지면서 삐뽀삐뽀 하면서 막 지나가잖아. 그러면은 성숙한 시민의식 이러면서 막 동영상 찍어서 훈훈한 세상 이러면서 막 올리잖아. 그런 것처럼 얘가 지나가면 이제 소방 당국이면은 길도 막고 막 다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원래 권한 계열이 뭐뭐 할 권한이라고 할 때 투부정사 수식을 그렇게 또 미친 듯이 받더라. 그래서 authority의 동의어로 권한 중에 유명한 애가 right입니다. 근데 right도 to 더하기 동사 원형. right 투부정사 아주 유명하니까 이제 앞으로 외우실 때는 같이 될 수 있을 만한 건 좀 세트로 정리할까요? 근데 좀 더 위험한 건 right는 진짜 고품격이야. 왜냐면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authority는 has인데 have 계열인데 right는 여러분이 예약하고
예약하다라고 알고 있는 reserve. 걔가 확보하다, 보유하다, 갖다라는 뜻이 있어. reserve the right, have the authority. 이렇게 하면은 두 개 배우고 와, 참 좋다. 두 개 중에 몰라도 좋아. 그래서 저는 이 해설 특강을 통해서 많은 걸 배우셨으면 해서 같이 얘기해 드리고 있습니다. ABCD 보기 19번입니다. 문제 빨리 풀고 있죠? ABCD 보기를 보니까 hold, has been holding, will be hold.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동사를 고르는 문제이고요. 저는 공부를 좀 단연간 해온 스타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홀드는 동사로서 개취하다, 쥐다, 지탱하다, 잡다 이런 느낌이 있고요. 홀드는 동사로서 여기서는 현재 시제로 사료됩니다. 보기 B는 has pp니까 이런 시제가 아무래도 현재 완료, 과거에서 현재까지 진행되어 오는 이런 순리적 진행성과 동시에 과거의 대용으로도 쓸 수 있는 시제죠. 그리고 보기 C는 has been holding은 조금 더 합성되었군요. 현재 완료에다가 ing를 장착, 그로써 현재 완료 진행형으로 진행성을 가미하였습니다. 보기 뒤에 will이 들어가시면 아시죠? 미래 시제입니다. 와, 최악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동사는 시제 갖고 안 돼. 시제 갖고 안 돼. 시제가 중요한 문법이 아니야. 시제보다 더 중요한 문법이 태다. 제가 개관 설명 때 얘기한 태 어마어마하다. 동사를 쓸 때 태는 딱 두 태다. 현재, 과거, 미래. 현재 완료, 과거 완료, 현재 진행형, 미래 진행형. 아우 됐어. 태는 딱 두 개다. 소름 끼치게. 근데 능동태는 난잡하게 참 많아. 근데 동사로 쓸 때 수동태는 칼 같아. 아까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PP 동사를 PP로 바꾸고 앞에 ED로 바꿔도 되고 불규칙 변화는 PP라고 하고 그 앞에 비동사 장착. 이 PP 중에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둘 중에 하나만 빠져도 싹 다 능동태야. 아 시제가 뭐고 둘 중에 하나만 빠져도 싹 다 능동태야. 동사할 때는. 얘 좀 봐. 어디 있는데 ED는 어디 있고 비동사는. 얘는 능동태야. 자 보기 B. 홀드가 홀드 헬드죠? 치. 근데 이거는 문법도 틀렸어 지금. 근데 중요한 거는 has가 나와 있으니까 어차피 비동사는 없지. BPP에서. 능동이야. 어찌됐건 문법이 잘못됐고 어쩌고. 보기 근데 우리 has held가 맞지. 근데 보기 C에 있는 건 has been holding이니까 has 다음에 bean이 비동사 일종인데 왜 또 ing야. BPP가 돼야 수동태지. 보기 C 좀 봐. 찰져. 비동사 PP한테 held. ABC 능동의 계열이 감싸져 있고 D만 수동이야. 능동 셋, 수동 하나, 정답 D. 그러니까 시제부터 보라니까 그러니까 시제 아니 태부터. 빈칸 뒤에 잘 보시면 인이 끌려 나왔어. 인은 전치사지. 전치사가 뭘 하겠어 연결구지. 근데 중요한 건 웬간한 동사들은 depend on 규정을 준수하다 comply with 이런 것처럼 전치사가 붙는 자동사들도 많지만 전치사 정말 필요 없는 타동사가 더 많지. 웬간한 동사들은 바로 뒤에 뭐를 개취한지 목적어 좀 넣어요. 능동태 동사들은 반드시 뒤에 자기가 직접 행위를 가한다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목적어가 필요하고요. 목적어 역할을 제일 많이 하는 분사가 명사이죠. 그래서 빈칸 들어갈 동사 바로 뒤에 명사가 있으면 아 이것은 능동태구나. 근데 명사가 없으면 아 얘 수동태구나 이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 D가 답이야. 괜찮죠? 가을 회의가 레스토랑에서 이번에 열릴 것이다. 동사는 시제보다 태가 중요하다. 수동태는 PPP, BPP, ED, 나머지는 싹 다 능동태, 목적어 유무 확인 필수. 되죠? 21번. 얘 중요해. 빈칸대 structures. 구조물이건 뭐건 얘가 지금 명사 아니면 동사인데 s가 떨어졌다 붙었다니까 이게 동사니까 얘는 동사 아니지. 동사 한 문장에 두 개 쓰면 안 되니까 얘 명사야. 명사 앞에서 명사를 꾸미는 걸 뭐라 그래? 형용사. 근데 아까 건설 규정, construction regulations 이런 식으로 복합 명사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existence, 존재, 현존이라고 하는 얘가 들어가긴 좀 그렇고요. exist하고 existed하고 existing 이거 중에서 얘가 제일 짧지. 얘 동사니까 지가 ed, ing 붙이고 이러는 거야. 얘 동사 넣으면 얘가 뭐가 돼? 알이. 그래서 structure를 꾸미는 ed하고 ing. 너무 싫다. 이런 걸 분사라 그래. 동사 데리고 와서 야 형용사 역할 좀 해봐. 너 뒤에 명사 꾸며라. 그래가지고 자기 몸 뒤에 ing, ed 장착. 동사가 아닌 형용사 같은 역할로 스물스물 변경. 분사입니다. 과거 분사 겸 수동 분사가 pp였고 능동 겸 진행 현재 분사가 뭐 그게 ing고 뭐 그렇지 않아요? 명사를 앞에서 뒤로도 꾸미고 뒤에서 앞으로도 꾸미고 됐어요. existing밖에 안 됩니다. exist라고 하는 동사가 exist가 현존하다 존재하다라는 동사인데 완전한 자동사입니다. 앞으로는 문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존재시키는이 아니고 존재되어지는 아닌가?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나요. 일반적으로는 그런 의미적 차이로 푸는 경우는 타동사 할 때 그러고요. 때려 죽여도 목적어가 필요가 없다 나는 이런 식의 완벽한 자동사들은 항상 자기가 능동이라고 인식을 해요. 수동이라는 문법을 취하는 것들은 보통 보면은 목적어가 꼭 필요한 동사들이 수동도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existing밖에 안 됩니다. ed가 들어갈 수가 없어. 수동태가 절대 불가한 자동사를 제가 지금 몇 개를 준비해 왔어. 이런 것도 쓰다 보면 강사 말도 빠른데 아 진짜 이러면서 쓰면 안 되고 스탑을 해 가면은 스탑을 하고 쓰시면 되겠죠. exist 방금 하는 거 존재 현존 appear disappear 나타나다 사라지다 occur
발생하다. happen, 얘도 발생하다. rise, 상승하다. arise, 발생하다. proceed, 진행하다. 처리하다, 나아가다. deteriorate, 악화되다, 악화시키다. culminate, 뭐뭐 따위로 결론이 나다 혹은 뭐뭐로 행사하다, 이가 막을 내리다 혹은 정점에 치닫다. emerge, 급부상하다, 떠오르다, 나타나다. 결국에 신흥 세력으로 잘 떠오르고 이게 급부상하는 트렌드가 그러면 emerged 트렌드가 아니라 emerging 트렌드가 되는 거고, 점점 더 오르는, 점점 더 심해지는 경쟁이면 rising competition, 이게 아니라 rising competition, 이거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외워야 돼. 굉장해. 이걸 외우는 게 여기까지 두 줄 다 읽는 것보다 100배나 괜찮죠. 그래서 정답은 existing 이렇게 되고, 24번. 와, 빈칸 뒤에 it, considered, 주어, 동사. 참고로 consider는 고려하는 내용을 ing 형태의 동명사, 목적어를 좋아하니까 그것도 추가로 알고 계시고요. 주어, 동사가 있는데 빈칸 앞에도 기가 technologies, 주어, established, 동사, 주어, 동사 두 개씩 있다. 주어, 동사, 빵꾸 주어, 동사. 그럼 절과 절,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다.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건 접속사만 하는 건데 어디서 전치사, 듀투가 감히 탈락. 빨리빨리요. 전치사는 문장을 절대 못 끌어. 단어 100개 못 끄는데 이게 어디서 지금 야 주어 동사 탈락. 근데 B, C, D는 다 접속사스럽게 문장과 문장을 끌 수 있지만 whenever는 좀, whenever는 언제든 방문하세요. Call me whenever you are free. 언제든 시간 나면 전화하세요. 심심하니까 저 이럴 수도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whenever는 과거에 이제 치닫는 애가 아니고 언제든 이렇게 해라라는, 여유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현재성이 좀 더 좋기 때문에요. 제가 봤을 때는 considered 과거, established 과거, 이미 끝난 일이기 때문에 언제든이라는 반복성은 힘들지 않나. although에서 나오는 though입니다. 원래는 although인데요. although에서 AL 때도 똑같습니다. 비록 뭐뭐 하지만. 근데 although가 되면은 although나 though는 기본적으로 접속사는 맞는데 앞뒤가 반대가 됩니다. 비록 열심히 풀었지만 40문제를 찍었다, 이런 식으로 약간 반대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빈칸 뒤에 expanding internationally, 그리고 빈칸 앞에 brand nationally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문제를 풀 때 international하고 national은 반대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쨌든 간에 잘 보시면 brand nationally, 브랜드를 갖다 자기네 브랜드를 확립을 했다. 얘네가 기가 technology established its brand nationally라는 건 전국적인 명상을 얻고 전국적으로 브랜드 입지를 확보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전 세계적으로 한번 수출을 해보고 우리가 회사를 한번 확정해 볼까라는 거를 고려했고, 그 고려하기 전부터도, 고려하기 전에 이미 국가적으로도 엄청나게 알려졌고 입지를 쌓았다는 느낌인 거지, 앞뒤가 반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olthough의 though는 한 문장은 좋은 내용이면 한 문장은 안 좋은 내용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거는 앞뒤로 다 좋은 내용 아닌가 싶어요. 제가 봤을 때는. 괜찮으시죠? 그래서 정답 B 볼로 하겠습니다. 깔끔 해석까지는 아닐지라도 완전 반대라는 개연성이 더 떨어집니다. 29번 ABCD 보기 보시기 바랍니다. demolition, 철거하고 허무는 겁니다. restoration, 복구하고 복원하는 거죠. acquisition, 인수, 매입, 사들임, 회사 인수, 이런 느낌이 강하고요. nomination, 뭐 상이나 뭘 받는 사람으로 임명입니다. 근데 빈칸 앞에 table, properties, 빈칸 뒤에 grand hotel, 다 앞에가 대문자군요. T, P, G, H. 왜 이렇게 가분쓸까? 이런 거를 고유명사라 그래요. 근데 고유명사는 보통 이름이야. 사람 이름 아니면 회사 이름. 사람 이름 세상 천지 얼마나 저주밖에 막 지으면 프로퍼티 씨 이렇게 되겠어. table properties, 회사 이름입니다. grand hotel, 호텔 씨 그럴 리 없잖아. 호텔 이름입니다. 결국에 앞뒤가 둘 다 시설, 앞뒤가 둘 다 기관, 단체 혹은 회사가 들어가 있다. 회사다 회사 행동으로는 짱이야 진짜. 못 이겨. acquisition. 회사다 회사에 쓸 수 있는 거 딱 두 개 머릿속에 딱 넣어버려요. 인수 및 합병, merge, acquisition. merge의 명사 형태 merger, merger, 그 다음에 acquisition. 근데 merger 같은 합병이 보기에 같이 나와도 여러분 acquisition이 이길 겁니다. 왜냐면 merger는 우리 한번 힘을 합쳐보세, 이렇게 둘이 악수하면서 같이 한다는 공동의 힘에 계력이 맞문다는 느낌으로 함께 한다는 with가 붙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with가 없다면 acquisition, 일방적으로 얘가 더 잘 나가는 거야. 그래서 뒤에 거 먹었어, 인수했어. 야 니네 영업도 안 되고 우리가 보도무마 샀어. 그래서 테이블 프로퍼티스가 최근에 그랜드 호텔을 인수하고 나니까 얘들이 지금 25라는 말인데 그게 퍼센티지인지 뭔지 벤지 모르겠지만 홀딩스라고 하는 게 전체 자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산 늘었다. 그걸 더 확장하고 있다. 최근에 먹었으니까 더 커졌지. 먹은 게 많으니까. 돈도 더 버는 거지. 왜 또 철거를 해 남의 거를. 그래서 정답은 C로 가는 겁니다. 괜찮으시죠? 자, 130번. 파트 5 마지막 문제죠. ABCD 보기를 눈으로 보겠습니다. 역시 마지막 문제 고퀄, 약간의
품격이 있군요. ABCD 보기가 ED로 깔맞춤은 똑같은데 앞에 스펠링 다 다르다. 그럼 문법은 똑같은데 의미가 다르다. 냅다 해석을 해야겠군. 더군다나 마지막 문제는 약간 맥락을 봐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처럼 해석을 많이 안 하는 강사도 마지막 문제는 맥락을 이제 보게끔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와, you have been contacted. BPP니까 능동이 아니고 수동으로. 귀하는 연락 받으셨습니다. 왜 받았냐고요? It was 빈칸 대절. that 이하가 빈칸 됐거든요. 이렇게 이쁘게 생긴 미니미인데 별로 받아치는 것이 없는데 그것은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뻘쭘한 것을 가짜 주어라고 합니다. 가주어가 나왔을 때 원래 항상 진짜 주어로 뭔가 보따리 진짜 주어가 나오는데요. 진짜 주어 역할을 제일 잘하는 것을 숨겨놓을 수 있는 곳이 대절이고요. 진짜 주어 역할을 또 잘하는 두 번째 문법은 투부정사.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시 중요한 게 아니고 that 이하가 빈칸 돼서 연락드립니다. restored. 복구, 복원. obtained, 정보나 뭐든가 필요한 것들을 입수하다, 얻다, 획득하다. simplify, 단순화시키고 명료화시키고 간단화시키다. determine, 판단하다, 알아내다, 포착하다, 파악하다, 결단짓다. 뜻이 많네요. security, 보안. of your account, 계좌든 계정이든 거래처든 설명이든 하여튼 그것이 compromise 됐다는 것을 저희가 포착하여 그것을 알게 돼서 연락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determined 넣었어요. simplify가 정답이 되려면 보통은 주변에 complicated 이런 식의 어휘가 많이 나올 겁니다. complicated 세트로 같이 정리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반대말이거든요. complicated가 무슨 뜻이에요? 복잡한. 너무 복잡하니까 이건 좀 간소화시키실 필요가 이런 게 정답이 돼요. 그리고 보기 obtained는 필요한 걸 얻어야 되는데 그리고 보기에 restored는 뭔가 망가지고 이게 어떤 분이 술 먹고 실수로 이게 방화를 해놔가지고 이게 다 타버렸어 궁이. 그래서 이거 궁을 옛날처럼 다시 감쪽같이 복원할 거야. 이런 느낌입니다. 오래된 옛날 사진 있죠? 흑백 사진. 그런 사진이 너무 지금 안 보이죠? 꼬깃꼬깃. 그런 거는 다시 복구할 수가 있다. 감쪽같이. 이런 게 이제 리스토리야. 근데 빈칸 뒤에 나오는 내용 중에 잘 보시면 이거 진짜 어렵다. compromise를 갖다가 보통은 양보하다. 타협하다라고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양보하고 타협할 거면 대상이 또 나오면서 with 같은 거 나올 때도 많고 막 이러거든요. 죄송하지만 안전, 보안이라는 느낌의 이 security하고 같이 쓰는 compromise는 위협하다라고 쓰입니다. 굉장히 어렵네요. 우리가 해석을 못하는 걸까요? 단어의 의미를 모르는 걸까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compromise the security. 그러면은 보안과 안전 상태가 위협이 되다, 위협하다. 안 좋은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안하고 손잡고 보안아 화해하자 이건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해석 잘했었어야 됩니다. 다른 의미로. 그게 안 되면 굉장히 힘들죠, 이 문제는. 귀하의 계정이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해킹이든 뭐든 하여튼 보안상의 위협 상태가 좀 가해졌다는 걸 저희가 포착하게 돼서 그 징후가 너무 무서운지라 바로바로 알려드려야 될 것을 연락받으신 겁니다. determined 이렇게 됩니다. 이런 문제 어렵죠. Part 6로 넘어가겠습니다. 6는 두 지문을 다루겠습니다. 131에서 134번. 제가 푸는 방식은 제가 지금 실제 강의에서 하는 거랑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요. 푸는 방식은 저는 항상 그래요. 저는 해석이 실례요. 그런데 빈칸 앞에 built right. built right가 있네. 근데 built right 좀 봐. 중간에 짝대기 있어. 근데 짝대기 있는 것들은 보통 막 수식구라는 걸 되게 많이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공부 좀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수식구라고 하는 건 형용사 같이 명사 꾸미기도 하고 부사 같은 역할 될 수도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머리가 너무 크잖아. 지금 왜 이래? B하고 R이 왜 이렇게 다문자야? 이렇게 대문자야. 아니 콤마가 있든 중간에 짝대기가 있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 일단 가분수 되는 순간 이건 명사야. 고유명사. 사람 이름 아니면 회사 이름. 얼마나 막 지금 사람 이름이 라이트 빌트시 이러겠어. 그러니까 요거 회사 이름이든 뭐든 해. 그럼 고유명사로서 이게 뭐겠어? 주어. 그럼 주어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동사. 그럼 주어 뒤에 동사 나올 거면 우리가 넣을 수 있는 동사로 쓸 수 있는 게 A, B, C, D가 다 동사는 되는구나. 아우 짜증나. 근데 recommend는 안 된다. 왜냐면 고유명사는 스펠링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단수거든요. 동사는 단수일 때 어떻게 해요? S를 붙이라니까. 수일치를 해야 돼. 얘 안 돼. 권장했었었죠. 예전에 권장했었죠라는 역사적 사실을 물어보는 아티클 글도 아니고 instructions. 안내, 지침서는 지금 딱 봤을 때 지침이 가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 추억에 잠겨서 권장했었죠. 그럼 뒤에 이제 나오는 지금의 instruction 내용은 따르지 않아도 돼요? 과거에 되니까 이렇게 돼버려요. 제가 봤을 땐 그래서 정답이 recommends. 우리가 권장 드립니다. that 이하라고.
원래 대절이라고 하는 건 앞에 있는 동사의 목적어 역할로 바로 붙는 걸 되게 잘해요. 저는 that 이하를 생각합니다. 그럼 I think that, 전 that 이하라고 믿어요. I believe that 이렇게 되는데요. 요청, 요구, 빡센 느낌의 지령, 권장, 예를 들면 require, request, ask, advise, recommend, suggest 이런 동사들이 유독 대절을 잘 끌고요. 이런 동사들이 대절하고 붙으면 that 이하의 내용은 안 봐도 비디오로 무조건 하라는 강압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토익에서 문법에서 재미 좀 보자고. 내 몸을 봐. 대절하고 붙었을 때 나는 이미 빡세지. 그지? 그러면 대절 뒤에 나는 새로운 문장도 어차피 지령이거든. You follow가 아니고 원래는 you should follow인데 should 생략할게. 이런 말장난 칠 수 있으니까 이것도 혹시 모르니까 같이 알아두세요. 전 이건 보고 싶지도 않네요. 아찔해. 미래 시제라서 싫은 게 아니고 PP 수동태는 뒤에 목적어를 끌 수가 없지. 근데 대절은 동사 뒤에 붙으면 목적어 역할을 굉장히 잘하는 절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명사절이라고 하면서 대절은 목적어 역할을 잘하는 명사 같은 절 역할을 잘하기 때문에 목적어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 보기 싫어. 보기 싫어. 32번. 큰일 날 뻔했다.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제가 큰일 날 뻔했어. 이 스튜디오에서 갇혀서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정신 못 차렸어. 파트 6였죠? 빨리 풀려고 5처럼 풀어버렸네. 진짜 중요한 거 큰일 날 뻔했다. 독해지문 제발 서론 읽어. 제가 아까 맨 처음에 개관 설명 때 말씀드렸죠. 모든 독해지문은 서론 두 줄을 반드시 읽어야 돼. 안 읽으면 본인 혼자 시간 낭비다 오히려. 읽을 때 시간 오래 걸릴 거지. 안 그래. 왜냐면 서론 두 줄 읽었을 때 그 두 줄의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이 한 번은 더 정답 나올 때가 많고요. 그 서론의 두 줄의 내용하고 위배되는 모든 내용은 오답으로 생뚱맞게 3,000% 흘러갑니다. 큰일 나. 그래서 처음에 두 줄 반드시 읽어. Thank you for your purchase of Mika bookcase. Mika bookcase. 책꽂이, 책 선반, 책장을 사주셔서 감사. 우리 Built Right에서는 that 이하를 강하게 지령드리고 권장드려. You follow these instructions.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다음의 지침을 따라 when assembling your furniture. 이 사무 가구를 조립할 때 혼자서 막 뚝딱거리지 마. 난리나 망가져. 반드시 다음의 지침을 따라. 그럼 이제 뒤에 나온 내용은 전부 다 뭐야? 그 지침이 뭔지 하나하나 다 까발려지면서 나오는 거지. 그리고 뭐 하려고 하는 거야? 가구를 assembling, 조립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32번 assemble. 갑자기 치수를 왜 재? 갑자기 치수 왜 재? 왜 또 청소해? 기껏 사놓고 왜 제거를 해? 왜 제거를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내용이 first, second, third 이게 다 지령이야. 다 지침의 내용이야. 그러다 보니까 assemble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일 뿐이야. 이거 봐. screws, 나사, fasteners, 고정이나 잠근 고정 장치 이런 걸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wooden pieces, 나무 부품들, 나무 조각들 같은 거는 이 다이어그램, 이 지침서에 표 같이 딸려 있는 여기에 포함시켜 놓은 이 다이어그램, 도표를 잘 보시면서 그거대로 그것에 따라 이거를 한번 조립을 해보세요.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정답 A야. 자, 33번 하겠습니다. 33번 중요한 문제죠. ABCD 잘 보시면 눈을 크게 뜨고 스펠링 봤을 때 보기 A는 얼더의 더우가 아니고 R이 껴있고 TH니까 혀가 이쁘게 나면서 through 뭐뭇을 통하여 전치사입니다. once 일단 뭐뭐 하면 이란 뜻의 접속사이거나 한때 란 뜻의 부사입니다. with 뭐뭐가 함께 뭐뭇을 가지고 뭐뭐로 인해 장난 아닌 전치사입니다. before 뭐뭐 전에 전치사 아니면 접속사입니다. 부사까지 될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 정도 쓰겠습니다. 왜 저래 강사가? 왜냐면 문장 넣는 문제 아니고 전 다 맞추고 싶거든요. 그런데 일단 33번에 빈칸 뒤에 completed and tested 여기까지만 하고 끊겼군요. 그럼 이렇게 하고 딱 끊기면 남의 문장 가기 전에 콧말 끊겼잖아. 그럼 completed and tested 이거 봤을 때 문장 같아요? 문장 아닌 것 같아요? 문장 아닌 것 같죠. 그러니까 문장 아닌 것 같으니까 문장이 아닌 것 같으니까 문장이 아닌 걸 끌려면 전치사. 아니지. 큰일 나지. 전치사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전치사는 콤마를 끊기기 전에 명사를 때려주기도 그래. 문장 아닌 건 답 끈다고? 어디서 나오는 문법이야? 그런 문법 없어. 전치사 무조건 명사가 필요해. 세상 천지에 ED로 끝나는 명사 어딨어? 어디 있냐고 큰일 나. 근데 접속사는 여러분 접속사는 완벽한 문장과 절을 끌잖아요. 근데 때로는 쿨병이 과다해서 완벽한 문장에서 야 나도 짧은 거 끌어보자 이래가지고 주어랑 비동사를 한꺼번에 생략해서 뿅 가리고 안 보이게 한 후에 ing와 ed부터 시작하는 짱나는 분사 구문이라는 걸 정말 잘 끌어. 엄청나. 더군다나 once pp가 얼마나 유명한 줄 알아. 그래서 전 정답을 once pp로 갔어. before도 접속사 되니까 before pp, before ing 다 될 수 있죠. 주어랑 비동사가 생략된 상태라고 감안하고 가줘야 돼. 오히려 ed랑 ing 앞에서는 얘들이 명사가 아닌데 단순히 육안으로 봤을 때 생략돼서 문장 아닌 것처럼 보인다고 무조건 전치사 넣으시면 안 돼. 명사 없는데.
그래서 일단 이 조립 작업이 다 완성이 되고 테스트가 되고 이러면 그러고 나면은 북스들이 놓여질 수 있어요. 쉘브스에 선반에. 이 얘기인 거야. 근데 책들이 놓여지기 전부터 이제 할 수 있는 행동으로서 테스트가 되고 다 실시가 되고 다 완성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지. 일단 완성이 되고 테스트가 되면 이게 맞는 거지. 테스트되고 완성되기도 전부터 선반에 놔라. 이건 아니니까 before nova죠. 그래서 정답이 B예요. 근데 once pp는 아주 많이 나옵니다. 피할 수 없는 34번입니다. 문장을 넣는 문제인데 제 등짝이 다 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도로 길다? 악에 바쳤군. 근데 이 문장을 딱 봤을 때 빈칸 앞에도 말이 있고 빈칸 뒤에도 말 좀 봐. 되게 많아. 아, 빵꾸가 중간에 났네? 그럼 중간에 빵꾸 나고 빵꾸 양쪽의 문장이다. 아우, 뒷문장 대박이야. 앞문장은 나중에 시간 있을 때 또 읽습니다. 근데 뒷문장 읽었을 때 conversely, 아유, 이 효자 나왔어. 딱 이뻐, 딱 이뻐. 그 주어 동사 있는 문장 앞에 콤마 달고 들어오는 것들을 문장 앞에 오는 부사, 접속 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LY로 끝나니까 부사의 뼈대인 건 알고 계시죠? 근데 아무나 문장 앞에 잘 못 오는 건 아니고요. 오는 건 아니고. 접속 부사라고 하는 애. 부사랑 비슷해요. 근데 converse는 반대로 이런 뜻이야. 끝났다. conversely, 우리 귀여운 conversely 때문에 앞과 뒤에 반대만 해주면 된다. 이게 진짜 다야. 그럼 light books, 가벼운 책들은 아무래도 위에다 놓을까? 그러면 완전 반대가 완전 쉽잖아. 그러면 네 개 중에 뭘로 가면 돼? 그림이 있잖아. 이제 완전 반대가 되려면 무거운 책은 아래에다 놓을래? 완전 반대. B구만. 완전 쉽구만. 괜찮다. 그리고 보기 A는 There's enough space. 충분한 공간이 있다. 대략 100개의 paperbacks 북스를 넣을 수 있는 웬 공간 자랑. 보기 C에 The unit is designed to hold books and magazines. 이 부품은 갖다가 이 물건은 갖다가 북스도 놓고 매거진을 어쩌라고? 보기 D는 We hope that you are pleased with your purchase. 구매에 정말 기쁘셨길 바랍니다. 뭐야? 반대말 될 수 있는 건 B뿐인데 이래서 바로 뒤에 박혀있는 문장은 참 중요한가 봐. 43에서 46 refer to the following letter. 편집글인데요. 편집글도 됐어. 나는 무조건 두 줄을 읽을 거야. 무조건 두 줄은 읽을 거라고. 코엔 씨, 코엔 오빠께 Thank you for your interest in our services. 우리 서비스에 지대한 관심 매우 감사. 우리 Starlight Designs사는 Small Graphic Design Firm, 작은 그래픽 디자인 회사예요. 그런데 빈칸 뒤에 Production of Customized Stationery, 맞춤 제작형으로 소름 끼치게 잘 만들어지는 stationery, 문고리를 생산하고 제작하는 것이 전문인 회사입니다. 알았어. 근데 어차피 맞춤표는 여기 하나 찍혀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야. 제발 동사 듣겠지만 제발 동사 듣겠지만 동사 두 개 넣으면 여기 콤마도 없고 연결구로 따로 끊긴 것도 없는데 얘가 뭐가 돼 얘가 한 문장에 동사 두 개 넣으면 안 되니까 우리 s를 붙였다 띄었다는 요거 두 개 빼버릴까? 동사잖아요. Z2로 끝나면 동사잖아요. Z2로 끝나면 동사예요. 그리고 얘가 동사인 이유가 동사니까 ing, ed 붙이는 거잖아. 빼버려 그냥. 그러면 얘 빼고 나면 specializing, specialized. 전문으로 하다, 특화로 하다 우리 specialize가 왜 유명한 줄 알아요? depend 같으니까. 우리 depend 뭘 할 줄 알아 얘가. 아무것도 못해. 허름해 비루해 아주 그냥. depend 혼자 써요? 아니요. 큰일 나요. depend 입이 또 모아질라 그런다. 혼자 쓰지 않고 누가 붙어야 돼? on, depend on, depend on. 맞죠? 그런 것처럼 우리 specialize, 귀여운 specialize, 자동사, specialize in, specialize in, 인하고 한 몸, 자웅동체 그냥. 그래서 자동사라고 하는 성분이 이렇게 전치사를 질질 끌고 다녀요. 근데 자기랑 어울리는 전치사 하나씩 다 있죠. specialize in. 근데 전치사 왜 붙이는 줄 알아요? 자동사가 전치사를 붙임으로써 자기가 전치사랑 합해지면서 그로서 비로소 그제서야 타동사처럼 목적어를 끌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혼자서는 목적어를 못 끌다가 이놈의 인 때문에 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specialize in이 한 덩어리로 production을 목적어로 끌은 거예요. 목적어를 끌었고 목적어가 있는 상태에서 넣는 문법을 능동이라 그래요. 수동이라 그래요. 능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사들은 웬만해서는 전치사 붙어있을 때는 수동으로 안 가시는 게 좋기 때문에 specializing으로 가겠습니다. 파트 5하고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44번 가겠습니다. 제가 여기다 바로 공개해 놓겠습니다. 도치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enclosed, 동봉된, attached, 첨부된, included, 내용상 포함된, 죄다 ed 깔맞춤, 도치가 뭔지 알죠? 도치. 순서 바뀐 거예요. 문장이 틀리는 건 아닌데 순서가 어긋나 버리는 거야. 순서 바뀐 거. 이걸 도치라 그래요. 빈칸이 주어 자리니까 명사 넣어야겠다. is가 동사니까. brochure이 주어야. 브러셔리 주어야. 비동사 앞뒤로 바꿔버렸어 순서를. brochure is 빈칸이야 원래.
아 진짜 짜증나. 도치는 근데 아무나 못해. 내 손가락 10개 다 못 접어. 그러니까 도치가 잘 될 수 있는 것 중에 문서 중에서도 문서에 편지에 동봉된 거, 봉투에 같이 넣어놓은 거, 내 영상 포함된 거, 이메일에 첨부된 거 이런 거는 아유 나 껌 뱉은 종이 넣어놔야지. 그러면 완전 욕먹지. 한 대 맞아 이제. 그래서 보통은 문서 같은 거 들어가는 거는 보통 어떤 문서 되게 중요한 문서가 보통 동봉이 돼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문서를 넣어뒀다라는 행동을 강조하기 위해서 동봉과 첨부됐다는 행위가 앞으로 도치되는 문법입니다. 여기가 만약에 명사로서의 주어를 넣으시려면 여러분 명사는 못 세는 명사보다 세는 명사 훨씬 많습니다. 분명히 앞에 어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정답은 and close to로 빨리 가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도치할 수 있는 것들이 보았을 때 이 동봉과 첨부는 어차피 사람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결과물이기 때문에요. 항상 이디 형태를 취할 겁니다. 요거는 1초로 외워놓으셔야만 맞춰요. Brochure is included. Brochure is attached. A brochure is enclosed. 이게 맞습니다. 더군다나 빈칸 앞에 어가 없다면 하물며 어 대용으로 어처럼 단수를 끄는 건 아니지만 단복수할 거지만 명사 앞에 올 수 있는 더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해벨레한 빈칸이라면 불가사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니까 못 세는 명사보다 세는 명사 훨씬 많으니까 차라리 도치를 의심해 보는 게 맞습니다. 특히나 이 애들로 이루어진 어휘인 경우에. 괜찮죠? 동봉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의식의 부사 같은 역할에 투부정사 넣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to and close도 보시면 to be and close to라고 하는 ed 형태가 아니죠. 수동이 아니라 능동으로 동사 원형 앞에 to를 붙이는 투부정사도 능동일 때는 뭐를 동봉하는지 목적어 또 나와야 돼. 일 크게 벌어져. 뒤에 목적어 어딨어. 그래서 and close to 도치용법입니다. 자, 그래서 and close를 여기다 정답을 넣고요. 이제 45번 자리입니다. 응? 앞에는 문단으로 갈렸네 문단이. 그래서 문단이 갈렸으니까 그까지 볼 필요는 없겠고 그러면 빈칸데 feel free to give me a call. 전화 주세요. 전화 주세요. Feel free to give me a call during normal business hours. 저희 일반 영업시간에 전화해 새벽 2시까지만 안 받을 거야. 이런 느낌인 거지. 근데 feel free to give me a call 이라고 하는 건 전화 주세요라는 뜻이기 때문에 전화 주라는 행동을 유발할 수 있을 만한 것이 나오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A, B, C, D 보기 중에서 전화 주세요라는 얘기를 하려고 한다면 I have been in this line of business. 저는 이 바닥 업계에서 거의 뭐 20년간 2 decades. 알았어. 잘난 척하는 건 알겠는데 그게 뭔 의미가 있어. Our products have been featured in major publications. 듣보잡 아닌 꽤 괜찮은 좀 주된 좀 잘 나가는 출간물의 여러 곳에 저희 제품이 실렸죠. 특집 기사로. 알았어. 또 잘난 척한다. 전화 언제든 하세요. 이거보다 보기 뒤에 placing an order. 주문하시는 거는 사실 웹사이트 방문만큼 쉽죠. 근데 웹사이트 얘기를 할 거면 뒤에 웹사이트 주소를 써야지 왜 또 전화번호야 갑자기. 웹사이트는 전화번호랑 다르잖아. 여기다 써놓든지 차라리 여기다. 괜찮죠. 문단은 비슷한 내용이 연결돼야 돼요. I will be happy to talk with you about your company's needs. 귀하를 한번 어떻게 해보고 싶네. 귀하네 회사랑 거래하고 싶어서 귀하나 회사가 뭘 요구 조건을 원하시고 뭘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기꺼이 대화 나누고 싶소만. 그러니까 아무 때나 전화 주세요. 영업시간 때. 143, 146번 마지막 146번입니다. We're having a 빈칸. Place an order with us for 500 items or more and receive free shipping. 너무 싫다. 아이템을 500개나 주문하면 그냥 무료 공짜 배송을 그제서야 해줘. 참나 하나만 주문해도 해줘야지 500개나 이렇게 해놓고서 어쨌든 아무리 치졸한 걸 주더라도 free shipping 그냥 해주는 거 아니잖아. 이렇게 공짜로 뭘 얹어주는 걸 요청, request, demonstration. 이거 어떻게 쓰는지 보여드릴게요. 시연, sample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뭔가를 또 따로 껴주는 행동은 샘플, 견본. 화장품 체험분이에요. 화장품? 이게 아니고 이거 하면 공짜 배송, 이거 하면 뭐가 이렇게 해주는 거는 프로모션이 맞습니다. 승진이란 뜻으로만 쓰는 거 아니에요. 프로모션은 판촉. 홍보 활동을 해주는 판촉 행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해주면 이거 또 준다? 이런 거. 이거 해주면 이게 너는 공짜? 이런 거는 프로모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A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독해입니다. 독해를 다는 제가 못하고요. 96에서 200번 3중 지문. 이게 시간에 들어가셨는지 모르겠지만 3중이 하나, 3중이 둘, 3중이 셋 이렇게 하면서 문제 나오는 거거든요. 96번서부터 나오죠. 근데 3중 지문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지문이 워낙에 많잖아요. 이걸 다 읽기가 쉽지가 않아. 이게 PPT 늘려서 그렇고 실제 화면에서는 이게 보통 한 페이지에 2개 들어가고 오른쪽에 하나 들어가죠. 문제 먼저 읽거나 보기 먼저 읽는 방식을 택하시지 말고 지문을 먼저 요약해서 읽는 걸 간단하게 언급드립니다. 지문을 먼저 읽으세요. 지문을 다 읽으면 이거 어떻게 다 읽어요? 다 까먹지? 맞아요. 다 읽으면 까먹어요.
필요한 데만 압축해서 읽습니다. 제가 왜 문제하고 보기를 먼저 안 읽냐면 문제는 하나하나 다 다른 정보를 물어봐서 문제별로 5문장 읽어봤자 그 문제를 읽고 나면 돌아서면 그 문제가 뭔 내용인지 까먹어요. 유기성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스토리라인이 있는 지문을 먼저 요약해서 읽으시고 내가 읽은 내용이 정답으로 직결되는 거 문제는 문장수 상관없이 그냥 맞추면 되거든요. 문제 먼저 읽는 거 말고 지문부터 먼저 읽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보기는 단어가 다 교체되니까 보기 하나하나 보는 건 더 의미 없어. 제가 초반부에 얘기했다시피 단어 교체빨이 심해. 독해는. 자, 글의 속성 확인합니다. 글의 속성은 무조건 확인합니다. 웹페이지입니다. 코비야시.com 비즈니스 도큐멘트 스캐너스 하이 볼륨 도큐멘트 스캐너 모델 번호 7894 스캐너 얘기인가 봐요. 모든 지문은 요약해서 읽으실 때 서론의 2줄 각 문단의 첫 줄과 끝줄 결론 이 정도만 읽으시는 거 추천. 다시 서론의 2줄 결론의 2줄은 반드시 읽으시고요. 각 문단의 첫 줄이나 끝줄 위주로 살짝 라인 잡아주시면 됩니다. 다 읽으면 까먹으니까. 스캔을 최대 못해도 200장에 가까운 블랙 앤 화이트랑 175장의 풀 컬러 페이지를 갖다가 1분당 출력을 미친 듯이 해요. 우리 스캐너가 스캔을 해요. Faster than any of our other models. 우리 다른 어떤 제품보다도 이 제품이 엄청나게 빠르게 출력하죠. 200장까지 출력이 돼야 하면 200장하고 175장까지 그만 읽어. In the same grouping. 같은 그룹으로 쪼개가지고 편지든 영수증이든 다 스캔 떠 넘어갑니다. When you purchase 코바야시, 우리 코바야시 제품을 사게 되면 you're entering into a relationship. 우리와의 그 관련성의 제휴가 바로 맞아집니다. 알겠습니다. 문단 끝줄 읽어. 각 문단 이거 봐. 이렇게 빨리 읽어. 각 문단의 첫 줄과 끝줄. Rest assured that your purchase comes with superior support for the full life of the product. 우리 제품은 보장드리죠. 우리 제품을 구매하시는 순간 전체적으로 제품의 수명을 갖다가 완전하게 다 이용할 수 있게끔 우수한 품질의 지원이 들어가 우리는. Call 결론은 꼭 읽어. Call a business service representative to replace your order today. 오늘 place order 주문하시려면 전화 바로 해줘요. 1888-555-0304. 완전 중요하잖아. 자, 스캐너가 얼마나 많은 페이지에 출력을 하는지를 자랑했고 모든 종류의 출력이 아니라 자꾸 스캔이 되는지를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릴레이션십이 맺어지면서 우리 제품은 엄청난 훌륭한 지원을 해준다. 제품의 수명이 닿을 때까지 엄청나게 그냥. 그리고 전화해야 된다. 주문하려면. 제품 이름은 하이 볼륨 도큐멘트 스캐너 제품 번호 7894. 자, 인보이스. 송장입니다. 근데 영수증 송장인데 배송이 끝났다는 건 이미 주문한 고객한테 간 겁니다. 주문한 고객한테 간 송장이고요. 주문한 고객 이름이 찰스 팔머입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관련된 담당 직원은 댄 킹이라는 사람이 담당 직원 해줬고요. 이 사람에 대한 정보일 뿐이에요. 전화번호, 주소, 고객.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주문한 제품 중에 방금 우리가 읽었던 도큐멘트 스캐너 7894 제품이 주문이 돼 있군요. 그리고 7894-1 이거는 feeder attachment 7894-2 cleaning kit 7894-S 서비스 컨트랙트 많이도 샀다. 그래서 36개월에 대한 서비스 컨트랙트까지 다 해가지고 총 얼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주문이 완료된 고객이군요. 두 지문 연계형은 항상 대비하셔야 됩니다. 3중 지문에서. 보통 첫 번째 지문, 두 번째 지문, 두 번째 지문, 세 번째 지문 상관없이 막 나올 수 있는데 확실한 건 첫 번째 지문 하단에서 뭐라 그랬죠? 주문하려면 전화해라. 근데 고객이 주문을 완료했어. 그럼 이 사람 전화 주문이다. 첫 번째 지문에서 홍보한 제품 7894 제품에 대한 주문이거든 전부 다. 전화 주문인 거 하나 좀 외워둬야 돼. 세 번째 주문. 송장에 있었던 고객인 팔머 씨한테 업체 사람인 로저 네슨이 코바야시닷컴이라는 사이트에서 일하시는 분이 연락을 해갖고 트레이닝 이렇게 해놓고 나옵니다. 처음에 두 줄 서론 먼저 읽겠습니다. Thank you for contacting us regarding your recent purchase. 최근에 주문하신 것에 관해서 연락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주문에 관련돼서 고객이 연락을 했나 봐요. 최근에. 그거에 대해서 전화한 건가 봐요. 근데 글 쓴 날짜 꼭 확인하세요. 편지 글하고 이메일은 글 쓴 날짜 봐야 됩니다. 글 쓴 날짜가 6월 28일이죠. 그럼 최근에 이제 구매한 고객이 이거에 대해서 연락했다라고 한다는 건 최소 전화했거나 뭐 이메일했거나 이런 건데 연락한 거 시점 자체가 6월 28일보단 전이겠죠. 구매는 좀 더 전에 이루어진 거죠. As per your request, 귀하의 요청에 따라 we have arranged for one product representative, 우리 제품에 관련된 직원 사원 중에 한 명인 댄 켈러한테 니네 업체 회사로 가가지고 목요일 날 conduct a training, 이 제품에 대해서 우리 스캐너 제품에 대해서 귀하의 직원들, 귀사 직원들한테 트레이닝 시키라고 얘기했어요. 이 문단의 마지막 줄. 이전에 있었던 전에 세대 그 코바야시 도큐멘트 스캐너부들 사용하셨던 귀하의 직원들에서 사용되셨던 것보다는 이게 이제 이거에서는 사용할 이 전에 제품들 전에 코바야시 제품 도큐멘트 스캐너에서는 이제 이용할 수 있어도 이번 모델에는 적용이 안 되는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우셔야 되니까 트레이닝 해줄 수 있는 사람 보낼게요.
The cost of this service. 이번 서비스의 비용은 is covered under your service contract. 귀하의 서비스 컨트랙트에 다 커버된 금액이기 때문에 따로 안 내셔도 돼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contract expires. 그 계약이 만료되는 후에도 you are still eligible for our online support. 계속적인 우리 온라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free of charge. 무료로요. 서비스 컨트랙트 아까 읽었는데 분명히 이렇게 가는 거예요. 바로바로 읽었던 내용이 있으면 한 번 읽은 내용을 많이 읽지 않아야지 기억에도 남아. 한 번 읽은 내용 보면 서비스 컨트랙트 아까 돈 냈거든. 250. 이걸 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걸 냈기 때문에 36개월의 서비스 컨트랙트를 냈기 때문에 요거를 갖다가 서비스 컨트랙트 하에 이번 트레이닝 비용은 포함이 되지만 36개월이 되는 그 컨트랙트를 맺으셨기 때문에 이 컨트랙트 이후에도 우리는 계속 온라인 서포트를 해주겠다. Please let me know if you have any additional questions. 끝났습니다. 동의어 찾기 문제 일단 좀 이따 풀겠습니다. suggest는 제안하고 권고하는 건데요. about이 붙으면 추론, 시사, 암시입니다. 결국에 Mr. Palmer 씨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Palmer 씨는 마지막 지문인 이메일의 수신자, 고객이자 동시에 인보이스 송장상에 등장한 주문을 한 고객입니다. 근데 아까 K7894든 7489든 뭐든 간에 그 하이너 스캐너인가? 하이볼륨 스캐너인가? 그 스캐너를 주문하려면 첫 번째 지문 웹페이지 마지막에 뭐라 그랬죠? 1888 어디로 전화 주세요. 이랬기 때문에 전화 주문의 방식을 이용해서 풀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주문했을 확률이. 그럼 ABCD 중에서 우리가 맞출 수 있는 정답은 주문 번호였어요. 아까 두 번째 지문 송장의 상단에 있었던 거. 전화로 주문이 이루어졌다. 연계형으로 풀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suggest about 이런 걸 추론과 시사라 그러는데 이런 시사와 추론 문제는 두 지문 연계형이 이렇게 많죠. 그래서 정답을 A로 간 거고요. 데보야 인슈런스라고 하는 곳은 송장을 잘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고객 팔머 씨가 일하는 회사입니다. 그렇지만 그 회사의 간부 중역이사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 내용은 딱히 나온 게 없고요. 미스터 킹 씨라고 하는 분하고 이전에도 같이 일해본 적이 있다라는 거는 알 수가 없는 정보. 그리고 넬슨 씨한테 6월 28일 연락한 게 아니라 6월 28일에 넬슨 씨가 이 사람한테 편지를 쓴 거죠. 이메일을요. 이메일보다 이전에 최근에 이미 연락이 간 거기 때문에 답이 안 되죠. 자, 98번. 역시 읽은 거에서 맞는 정보를 답으로 하면 돼요. 98번. What is mostly likely true about Devoya Insurance? Devoya Insurance라고 하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팔머시 고객 내 주문한 고객 내 회사입니다. 그죠? ABCD 보기를 봤을 때 켈러시라고 이전에 같이 사업을 해본 적이 있고 거래가 해본 적이 있다. 그 켈러시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면 얘네 업체에서 이 스캐너 제품에 대해서 트레이닝 시켜주려고 보내는 직원이지만 이 직원은 저번에도 보신 적 있죠? 이런 말이 없잖아. 근데 억측을 할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이전에도 일해본 적이 있다. 이건 답을 할 수 없고. It recently purchased its first Kobayashi product. 이건 답이 절대 안 돼. 왜냐면 우리가 아까 마지막 지문에서 읽었을 때 분명히 이런 말이 있었거든. 각 문단 첫 줄과 끝줄 읽었을 때 이전에 일전에 귀한의 회사 your staff 직원들에 의해서 사용되셨었던 이전의 제품하고는 다른 내용이 적용돼야 돼서 결국에 이전에도 코바야시 제품을 써봤던 고객인 거지. 그러니까 각 문단의 첫 줄과 끝줄 읽었을 때 얘도 답이 안 돼. 그리고 thousands of documents를 every day에 하는 게 아니라 per minute. 1분에 그만큼 한다 그랬잖아. 200장, 그 다음에 1분에 175장 칼라 출력 이런 게 웹페이지에 처음에 있었던 거고 그거는 걔네 코바야시 제품 스캐너에 대한 개수를 얘기한 거지 얘네 보험회사에서 이 고객네 회사에서 수천 장의 복사를 한다. 이거 어떻게 알아 스캐너 한다를 몰라. 그래서 Long-Term Align Support for its K7894 이 스캐너 제품 번호였고요. 아까 분명히 서비스 컨트랙트라는 단어를 통해서 서비스 컨트랙트 36개월이라는 단어가 있었고 마지막 주문 이메일의 하단에 서비스 컨트랙트 길게 잡아놓으셔가지고 종료 후에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서포트 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B가 정답이 됩니다. 99번. 넬슨 씨는 파머 씨한테 왜 썼는가? 이게 이메일의 발수신자이기 때문에 이걸 연결해 보면은 배송 준비해 주려고 서비스를 홍보하려고 제품 시연을 언제 할지 일정을 잡으려고 이게 아니라 몇 월 며칠에 보내겠습니다라는 통보를 한 거예요. 그리고 시연회가 아니라 트레이닝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문제의 정답은 최근에 맨 처음에 세 번째 이메일 첫 줄이 recent purchase에 대해서 contacting 우리한테 연락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연락이라고 하는 contact가 call로 바뀐 거예요. contact하고 call은 원래 A시에서도 많이 나오는 동의어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도움을 요청한 그 고객의 전화에 답변해 주려고 라고 해서 B로 갑니다. call이 눈에 보인 게 아니라 contact의 동의어로 가는 거죠. 마지막에 200번 숫자 보기는 짧지만 온사이트 서포트 현장에서 서포트 해주는 걸 받으려면 아까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직접 가가지고 트레이닝 해주고 이런 식으로 현장에서 해주는 도움을 온사이트라 그러거든요. 근데 서포트 해준다는 말은 분명히 마지막 지문 이메일에 하단에 있었고요. 서포트 하려면 서비스 컨트랙트라는 단어로 연결됐었어요. 서비스 컨트랙트라는 단어가 여기 있었어요. 요거 금액 250달러. 그래서 숫자로 연결해서 마지막 문제는 250달러가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서비스 컨트랙트 읽고 마지막 질문에서
support, 온라인 support, 온사이트 support 이것도 되고 메인터넌스 해주는 것도 다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현장에 있는 것과 온라인 전부 다 이 서비스 컨트랙트 사이에 들어간다. 이래서 250 서비스 컨트랙트 연결. 숫자 문제는 이렇게 두 지문 연결이 많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아까 동의어 찾기 문제였는데 동의어 찾기도 나올 때마다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첫 번째 문제 보니까 요거 동의어 찾더라고요. 근데 스캐너라고 하는 건 문서를 스캔해주는 기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볼륨이라고 하는 것에 동의어를 찾는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 볼륨의 동의어는 높은 종이, 높은 퀄리티도 아니고 퀀티티, 수량. many quantities가 맞는 거지 왜 또 high야? 높은 소리 아니지. 높은 공간 아니지. 뭘까? 이상하지. 그래도 B로 가는 게 맞죠. 왜냐면 many뿐만이 아니라 high의 수식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quantity라고 하는 건 수량인데 원래 볼륨이 수량으로 어마어마해서 부피, 양, 크기, 정도, 소리가 다 소리 다 되지. 근데 소리 얘기가 아니라 첫 번째 지문에 나왔을 때 분명히 자 175, 200 처음에 나오는 것부터 개수를 얘기했기 때문에 끝난 거지. 괜찮으시죠? 독해 잠깐 풀어드렸고요. 모든 지문은 항상 서론, 결론, 강문단의 첫 줄, 끝줄 위주로 스캔 뜨고하면서 먼저 요약해서 읽으시면서 그거에 대한 정보를 찾으시는 게 가장 강력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간단하게 AC에 대해서 언급드리면서 파트 1은 너무 워낙 웜업 파트이기 때문에 그걸 빼고 2, 3, 4 위주로 엑기스만 추려서 몇 문제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AC 파트 2부터 바로 구경해 보도록 하시죠. 네, 이제 AC로 넘어가겠습니다. 파트 1은 제가 지금 전혀 다뤄드리지 않는 파트지만 웜업과 같은 파트입니다. 100문제 중에 이 6문제의 파트 1 사진 묘사 문제가 나한테 큰 타격을 주진 않아요. 근데 제가 좀 팁을 드리면 파트 1, 2, 파트 2는 남녀 간의 기본적인 대화, 여여 간의 대화가 나오던 거든 짧은 대화죠. 짧은 질의응답 패턴인데요. 파트 2는 7번에서 31번, 파트 1은 1번에서 6번까지인데 워낙에 짧죠. 얜 별거 아닌데 얜 짱이에요. 파트 2는 진짜 중요한 파트입니다. 앞으로도 공부하실 때 파트 2를 굉장히 연말을 많이 하셔야 돼요. 3, 4에만 겁을 자꾸 잔뜩 먹는 것보다 2가 자꾸 감점이 장난 아니야 생각보다. 근데 1하고 2의 공통점은 정답보다 오답 치우시는 게 강추입니다. 오늘 그 모의고사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셨을 수도 있으나 시험이 어렵게 나오면 정답이 최강으로 어렵습니다. 정답이 뭐래? 이게 정답이에요. 왜 저래? 이러면 정답이에요. 최악이야. 그치? 너무 무서워. 특히나 얘. 아 장난 아니야 파트 2는. 그리고 파트 1은 사진용 어휘 꼭 꾸미꾸미 나 처음 들은 어휘 나온다. 테이블 뭐 이런 것만 나오는 게 아니고 진짜 어려운 단어 나오면 왜 저래? 이러면 답이야. 근데 이렇게 정답이 되게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둘 다 오답을 치우면서 남은 게 정답입니다. A 듣고 나서 B 듣고 나서 A, C 듣고 나서 아니다. D 듣고 나면 아니야. 그러면 이게 답이야. 2는 더 심해. A 듣고 나서 에휴 세상에 아니지. B 듣고 나서 뭐래? C 듣고 아우 야 너무 이상하다. 그럼 뭐래? 이게 답이야. 이런 찝찝함. 이게 최강이야 요새는. 파트 1 사진 나오잖아. 문장이 나오고 파트 2는 짧은 아무것도 안 들려. 근데 그러니까 들리는데 보이는 건 없어. 근데 확실한 건 모든 부분이 앞끝 위주로 요약 청취가 중요합니다. 짧을수록. 공통점입니다. 앞끝 위주라는 건 앞에 한 두어 단어, 끝에 제일 끝 단어 이런 식으로 들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려운 정답보다 쉬운 오답 소구하기. 이건 똑같습니다. 또 이제 파트 1 하나만 말씀드리면 사진 중에서도 사람이 전혀 없는 사진 나올 수가 있거든요. 사람이 전혀 없는 사진은 그나마 난이도가 높은데 이 빙이 좀 별로예요. 생각보다. 왜냐면 빙이 우리나라 말로 되면은 수동 진행형이라고 BPP 사이에 들어가갖고 뭐뭐 하는 중 이래요. 그럼 being washed 그럼 어떻게 돼요? 씻겨지는 중. 그런데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씻겨지는 중. 세상 무섭잖아. 접시가 혼자 닦여지고 막. 호러도 이런 호러가 없어. 그래서 보통 사람이 있을 때 being 발음이 성립이 된다는 것만 힌트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파트는 워낙에 좋아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제가 중복과 유사 발음은 별로, 특히나 유사 발음은 최악. 들었던 발음이 똑같이 들리는 거 있죠. 이게 환청력이 엄청나요. 근데 똑같은 발음이 아예 똑같이 들리는 중복은 그나마 나아요. call. 그래도 오답률이 매우 높아요. 내가 질문에 어딘가에서 call을 들었는데 보기에도 call이 있다. 그러면 70% 넘게 오답이에요. 근데 만약에 call, 전화, cold, 감기거나 추운. 발음 비슷한 거 보이죠? call, cold, 매우 흡사합니다. 이러면 유사 발음. 최악이야. 완전 생뚱맞잖아. 완전 자다가 봉창 또 들려. 이런 발음 들었을 때 웬만큼에서는 자꾸 치우셔야 됩니다. 시험 보시면 알겠지만 뭐가 지나갔나 싶은 순도로 빠른 순간에 단 한 번 청취. 한 방이야. 그래서 여러 번 재청취 안 되죠. 주어와 시제 호환 빠르게 캐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번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나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들을 때 애초에 what was he 이렇게 물어봤는데 I am 이러면 안 되죠. 그죠? 그다음에 when will you 이랬으면 미래일인데 I was 이러면 과거시. 그러니까 이게 시제도 좀 비슷하고 주어도 좀 일치되는 거. 이게 기본입니다.
자, 그리고 part 3, 4. 대망의 32에서 70번까지 최악으로 치닫는 파국의 현상으로 남녀 간의 대화가 쓰잘데기 없이 많아지면서 세 명이서 대화하는 것도 한 번씩 들어가는데 짜증 확 나면서 시각정보 연계형까지 들어가면서 막 잘 들어봤자 ABCD 보기가 다 바뀌면서 제가 오늘 중으로 contact 연락드릴게요. 자, 여자는 뭘 해준다고 했는가? ABCD 어딜 봐도 contact가 없어. 근데 call 전화한다 그랬다. 이렇게 돼.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디스커스 논의해 보겠습니다. 내가 귀로 청량감 장난 아니게 들었잖아. 디스커스 논의하다. 근데 이 디스커스가 보기를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거지. LC 빨만 갖고 안 되는 거지. ABCD 중에 눈 씻고 찾아봐도 없었는데 talk about 논의하다 대화를 나눈다. 이건 있지. 근데 talk about을 들었을 때 디스커스랑 똑같다는 걸 잡아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현상. 이게 귀로만으로나 힘든 거. 이걸 paraphrasing이라고 합니다. 제 표현. 이 동의어 제 표현이 굉장히 심하죠. 특히나 파트 4. 71에서 100번까지 혼자서 주구장창 떠드는 마력의 끝판왕. 파트 4와 3에서는 paraphrasing이 최강입니다. 그래서 동의어 정리가 안 되시면 힘들어요. 그런데 paraphrasing이 4가 더 심하긴 해요. 문항수가 워낙에 많죠. 또 3는 What does the man imply when she says I'm alright? 다음표. I'm alright라고 얘기했을 때 그 여자의 심리는 무슨 의미겠는가? 아우 짜증나. 이런 화자의 의도 묻기 문제가 두세 개씩 막 나오고 파트 4 때도 두 문제 정도 나오죠. 이 의도 묻기 문제는 너무 큰 시간을 쏟아보면 안 돼요. 근데 이 문제 정답 맞추겠다고 맞출 것이야. 이것을 맞출 것이야. 이러고 있는 사이에 그 밑에 문제가 그냥 귀에서 막 나가버려요. 눈이 내리면 큰일 나요. 사지선다의 보기를 보면서 듣는 걸 들어야 되기 때문에 눈이 진짜 문제가 돼요. 눈이 엄청 빨라야 돼요. 귀만 갖고 안 돼요. 파트 4는 귀보다 눈이 더 문제. 그래서 항상 대화가 시작하기 이전에 먼저 들으시는 거, 듣기 이전에 먼저 읽어 놓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동시에 하는 멀티타스킹 힘드니까 남의 나라 말 듣기 이전에 먼저 다 읽어 놓는 방식. 그리고 읽을 때도 다 읽는 게 아니라 중요한 부분에 키워드를 그으면서 하시는 방식을 추천하고요. 한두 번 정도 청취하고 모든 애시파트가 그렇지만 안 들리면 계속 우리가 오기를 부리면서 여러 번 재청취를 계속 하다 보면 실제 시험은 딱 한 번밖에 못 든다라는 일회성의 압박감이 더 커가지고 더 못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요약해서 한두 번 정도 들으시고 안 되면 차라리 스크립트나 해설지를 보시고 발음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발음을 그대로 비슷하게 따라한 걸 쉐도잉이라 그럽니다. 가끔가다 파드리에서 3인에 대화 나오면 3명 중에 한 명은 누가 한 명이 말을 되게 많이 해. 그럼 옆에서 한 명이 맞아. 나도. 그런가 보더라. 이러고 있어. 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3명에 대화는 2명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자, 파트 4에서는 가끔가다 3도 그렇지만 정답이 나오는 순서를 너무 순수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71에서 73이면 70일 먼저 듣기 전엔 72번 때려주기도 안 들어가지. 그런데 72번이 먼저 나올 수 있어요. 정답이. 그러니까 문제 순서는 바뀔 수가 있고요. 문제 순서를 결정하는 것 중에 질문의 끄더위가 문제 순서 결정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 질문의 끄더위가 먼데이야. 그러면 먼데이가 나오는 순간 그 문제의 정답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게 마지막 문제로 세팅돼 있어도. 먼데이가 초반에 들릴 수도 있잖아.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파트 2에서 몇 문제만 들어보면서 바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정답 맞추실 때 2는 어려운 문제 요새 많이 나오거든요. 정답이 어려워. 오답을 치우도록 하시고요. 앞과 끝 위주로 요약해서 들으시면서 정답 아니고 오답 치우는 거야. 더 별로인 거. 그러면서 중복과 주사 발음 비슷한 발음이 나왔을 때 최대한 치우시고 시제와 주어 따위의 호환을 신경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강의가 아닌 해설 강의인지라 완벽히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죠. Number 19. How do we decide who gives their presentation first? A, Choose randomly. B, I think you did fine. C. They are 15 minutes each. 정답 나오셨나요? 아까 언제 보셨든 시험 본 순간에 들었던 문제긴 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정답을 뭘로 할까요? 전 A로 하랍니다. 왜냐면 A가 정답인 이유는 How do we decide? 우리 어떻게 결정하죠? 이게 프레젠테이션 순서를 누가 먼저 first 할지 어떻게 결정하죠? 이런 질문이었고요. 그래서 choose randomly 그냥 그거 임의로 제비뽑기 하듯이 임의로 하는 거죠. 뭐 그게 제일 의미가 맞는 것 같아서 와 영어 잘한다. 근데 그게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고 B, C가 너무 아니야. 왜 B, C가 아니냐면 보기 B는 제가 들어봤을 때 아니 왜 희가 나와 남자가 아유 참 그리고 보기 C 좀 봐. 이게 잘하는 거야. 그 다음에 15 minutes each. 에이 한 명당 15분씩이에요. 그럼 질문이 how 어떻게가 아니라 how long 한 명당 얼마나 오래 발표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오답 치우시는 걸 강추드립니다. 정답은 머릿속에 아무것도 안 남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오답이 어디가 아닌지 이렇게 소름 끼치게 구별하는 능력, 마음에 안 드는 거 하나씩만 딱딱딱 추리는 능력, 근데 추리는 순간 그거에 대해서 어울리는 질문을 이렇게 유추해보는 능력, 이런 게 아주 고급집니다.
자, how do we decide who gives their presentation first? 누가 먼저 프레젠테이션 하는지 어떻게 결정하죠? 저는 질문을 청취할 때 현실성 있게 실제 시험에 가서도 중간은 듣기 힘들다고 생각해요. 한 번만 청취하는 이 시험에서 직방으로 우리가 들어주면 앞과 끝을 잡아요. 저는 앞에 한 두어 덩어리 동사까지 두세 부분 끄더위. How do we decide? 어떻게 결정하죠? First. 처음에 한다는 순서를 randomly 하게 결정해요. I think he did fine이 아니고 you였네. You, he 이게 되게 헷갈리거든. 이런 순간이 생겨요. 그래서 만약에 한 번 듣고 나서 이렇게 틀리게 되면 he, you 이런 걸 갖다가 제가 이 팁박스를 만들어 왔다는 건 저는 한 번은 청취해 본 거거든요. 이거를. 저는 you로 들었지만 원어민들 중에서 I think you 발음해봐요. 연음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I think you 이렇게 안 해줘요. 원어민이. 소름 끼치게. 어떻게 I think you 연음 think you you 발음이 he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래도 오답이에요. 왜 오답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여기 써놨어요. did가 되면 과거 시제예요. 그러면 how did we가 돼야 돼요. 이게 취지의 호환이에요. 그래서 you를 he처럼 듣는 빈번한 사례가 있을 수 있지만 you를 he로 잘못 들었어도 did를 줄여 쓰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how did I 나 어떻게 했어? 이렇게 물어봐요. You did fine. 잘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답 안 돼요. 그래서 정답에서 C도 안 돼요. 15 minutes. How long의 답이에요. 그래서 저는 A로 갔어요. 19번. 자, you랑 he 발음도 계속 연음해 보시면서 따라해봐요. 정리가 될 거예요. 21번 청취해 보겠습니다. Number 21. I have to pick up the refreshments before the meeting. A, Put them over there. B, I'll just have water. C. Just don't be late. 정답 어떻게 할까요? 정답 뭘로 고르셨어요? 저 오답 지울 건데. 저는 C가 난 것 같아요. C가 이뻐서가 아니라 A, B보다 덜 이상해서 C로 할게요. 이게 잘하는 건데. 제가 픽업을 해야 돼. 이런 말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평소문으로 다시. Number 21. I have to pick up the refreshments before the meeting. I have to pick up. 이거 가져와야 돼. 내가 가서 가져와야 돼. 언제? Before the meeting. 미팅 시작하기 전에. Refreshments. 가벼운 다과. 그거 저도 들었어요. 근데 제가 노트했을 때는 I have to. 가져와야 돼. 물결도 날리고. Before the meeting. 회의 전에 나 이거 갔다가 들렸다가 갖고 와야 돼. A, Put them over there. Put them over there. 저쪽에 놔둬. 정답 안 되지. there이나 here로 끝나면 장소를 유발했어. 그냥 아니지 이러지 말고 이게 어울리는 질문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봐. 평소문의 답이 아니고 저기다 두세요 그거는. 이러면 질문 말. 질문. 생각나는 거 있죠. 이런 거 유추하는 게 잘하는 거야. Where 이거 어디다 둬야 돼요? 이거의 답이야. 그거는. 그리고 보기 B 들어볼까? B, I'll just have water. 왜 또? I'll just have water. 전 물 주세요. 그럴 거면 질문 뭐야? 나 미팅 전에 거기 갔다 와야 돼. 이걸까? 뭘로 물어보면 정답 될까? 전 물이요. 물 주세요. 그럴 거면 질문 뭘까? What would you like to drink? 뭘 드시고 싶으세요? 이렇게 연습을 해요. 그래서 정답은 저는 그냥 이쁘나거나 just don't be late. 야 늦지만 마. 나 회의 전에 그 다과 가지러 갔다 와야 돼. 회의도 들어와야 된다니까. 야 늦지 마. 이렇게 해서 정답 C가 되는 거예요. 근데 C가 정답인 이유가 정확한 C를 듣고 C다 완벽히 이게 아니라 over there는 where의 답이고 water는 water 주세요 이럴 거면 질문이 나오면서 이제 평소문 말고 질문으로 뭘 드시겠어 음료를 이게 맞는데 뭐야 이게 다 25번 정치하겠습니다. Number 25. Isn't working with a partner a requirement of the safety protocols? A, Sure, I'll work with you. B, Only for certain tasks. C. Did you get hurt? 짜증나. 질문이 너무 길어. 자, 인체의 신비. 빛의 속도에 까먹는 정말 바로 빠지는 거 봐. 지금 기억나요. 문장 정확히 기억나요. 저도 기억 안 나는데 저 기억 안 나요. 저 진짜 기억 안 나요. 정답은 기억나요. 정답은 기억나는데요. 나 질문이 백지가 됐어. 이거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답이 A는 아니지. A가 답이 될 리가 없는 이유가 sure 이랬거든. 저의 끈질긴 기억이 그나마 신라같이 남아있는 건 오답이지. Sure, I will work with you. 네, 그럼요. 같이 일할 거예요. 근데 sure, of course 이런 흔쾌한 답변이 나올 거면 질문이 would you, could you 뭐 이런 게 맞을 건데 뭐 이런 질문 아닌 것 같던데. Did you get hurt? C도 안 되지. 거봐 나 기억력이 더 오래가지. Did you get hurt? 너 다쳤니? 안 돼. 안 돼. 질문 자체가 의문문이었지만 과거 시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did도 안 되고요. 제가 추린 질문이 끄더위가요. Safety protocols, 안전 협약, 안전 규약 이런 느낌인데 safety라는 발음이 안전이다 보니까 안전 하네 못하네 괜히 연상으로 다치고 말고 헐트 나오고 막 이런다 상처받으면서. Number 25.
Isn't working with a partner Isn't working with a partner. 파트너랑 일하는 것이요. a requirement of the safety protocols? Safety protocols 관련된 거에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는 파트너랑 같이 일하는 게 정말 필수 요건 requirement isn't 아닌가요? 와, isn't working 물결 날리고 safety protocols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데 A가 A, Sure, I'll work with you. sure 물론 같이 일할게요. 뭐야 같이 일해 주시겠어? 물어본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친한 척? 근데 sure 다음에 I will work with you에서 work도 별로야. isn't working 에서 work 발음이 똑같이 중복됐거든. 난 중복 발음 싫어하거든. 그 다음에 B도 들어보면 B, Only for certain tasks. only for certain tasks 이런 말이니까 몇몇 경우 몇몇 업무만요. 다 같이 일해야 되는 건 아니야. 혼자 일하는 것도 있지만 세상 전체에 다 같이 일해. C, Did you get hurt? 너 다쳤니?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isn't working 이거 봐 빛의 속도의 감퇴 까먹었어 어차피 없어 중간은 원래 이래 날리는 거야 노트로 연습할 때는 그리고 safety protocols sure 이렇게 놓고 질문은 I will work with you 해서 work 발음이 work는 중복 이렇게 정리하셔도 되고 sure 해놓고 가로 열고 would you could you 이렇게 연습해도 되죠. B가 이쁜 게 아니라 C가 이상하잖아. Did you get hurt? 이거 이상하잖아. 다치는 거 괜히 safety 때문에 나왔고 isn't면 현재 시제인데 did면 과거잖아. 시제에 어느 정도의 호환이 필요하죠. 자, 파트 2의 마지막 30번. number 30. Payroll should automatically take the money out of my paycheck, shouldn't they? A, Actually, you have to authorize it. B, We get paid every other week. C, Their office is in the Hart building. 저 질문 어려웠어요. 강사인 저도. 원래 파트는 31번까지인데 30번까지만 다루겠습니다. 근데 어려웠어요. 근데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건 payroll, paycheck 이런 식의 발음이 계속 들렸거든요. 문제에서. 근데 pay 발음이 또 나온 것 같아요. 보기 B는. every other week 이러면서 매 2주마다. 근데 every other week 매 2주마다 하면 질문이 aren't they, aren't you, didn't she 이런 식으로 문장 끝에 살짝 붙는 부가 의문문이 아니라 질문이 뭘로 물어봐야지 every 2 week, every 2 이렇게 나오죠. every other week인가 뭔가. 그러면 이건 매 2주마다 하면 이거 반복되는 주기 맞죠? 그럴 거면 pay의 발음의 중복뿐만이 아니라 질문이 how often, 얼마나 자주 이거의 답이죠. 그러니까 질문을 자꾸 유추해 버릇하셔야 돼요. 그리고 보기 C는요. 안 만들어봐도 이건 때려 죽여도 where의 답이야. C, Their office is in the Hart building. 저거 봐. Their office is in 무슨 무슨 building. 이거는 where 답이야. 이거는 질문이 내가 원하는 바의 질문 패턴이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오답을 자꾸 맞추시는 분들이 이렇게 스크립트 대놓고 안 보여줘도 맞춰요. 다시 한번 확인. number 30. Payroll should automatically take the money out of my paycheck, shouldn't they? 페이롤 이제 급여 명세, 급여 총결산, 급여 부서도 됩니다. Human Resource Department에서 디파트먼트 빼고 Human Resources 이렇게만 얘기해도 인사부서가 이럴 수 있거든요. 야, 그 경리과에서 그 automatically하게 그 money를 out of my paycheck 내 페이첵에서 빼줘야 되는 거 아니야? Shouldn't they? 그렇지 않아? 아, 사실 근데 그게 승인부터 받아야 돼. 걔들이 그냥 다 해주는 게 아니야. 아, 진짜 장난. 근데 보기 we get paid. 우리는 본걸 받는 게 every other week. 매 2주마다 받습니다. pay 발음이 여기가 이렇게 많은데 이걸 중복 발음이라 그래. 그래서 순간 내가 들었을 때 이름 빼줘야 돼. 들은 것 같은 거. 그리고 every other week은 매 2주마다니까 how often의 답이지. shouldn't they, aren't they 이런 식의 부정 의문문, 부가 의문문 이런 식으로 낯들어서 들어가는 의문문 이런 거의 답은 아니지. how often의 답이지. 그리고 보기 C 같은 경우에는 Hart building이 있어요. 이거는 where 답.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는 게 part 2입니다. 자, 여러분이 싫어하시는 part 3입니다. part 3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이제 다뤄드릴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조금 힘들어 하실 수 있을 만한 이제 토익이 개정된 이후로 신유형으로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따옴표 안에 화자의 의도를 묻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제발 부탁드릴게. Questions 56 through 58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이제 들어볼게. 이렇게 하지 마세요. 대화가 시작되기 전에 제발 어떻게든 짜투식을 확보해요. 이 문제가 실제로 대화가 나오기 전에 아마 그 앞에 항목인 53에서 55번을 MP3 대화가 성우 대화가 끝나고 나면 성우가 우리 멋들어진 목소리의 오빠가 number 56 Where do the speakers work? 이렇게 안 해주고 앞에 number 53 이러면서 number 54 이러면서 읽어줄 겁니다. 성우가 이렇게 문제를 읽어주는 타이밍이 바로 그 다음에 대화의 질문을 먼저 읽어놓을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56에서 58번이 들리기 이전에 어떻게든 읽어놓으세요. 제가 하는 부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중요한 부분에 줄을 긋는 연습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다 가르쳐드릴 수는 없지만 키워드 부분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저는 모든 질문은 끝에는 반드시 이렇게
효과 처리를 합니다. 근데 끝에 오이가 들리면 저는 그 문제 정답이 무조건 바로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짜증나게 나와서 나를 물을 한 방 먹이려고 나오려면 짜증나게 되는 거예요. Questions 56 through 58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야, 저기야, 내가 last week에 들으셨어요? 야, 저기야, 내가 last week에 그러면 56번 빼고 57번 먼저 맞춰야 돼요. 질문의 끄도가 들리면 정답 먼저 나와요. 그래서 good question. 아, 좋은 질문이야. 이것도요. 이 good question 바로 앞에 먼저 들었던 내용이 뭔가인지 잘 기억을 해줘야 돼요. 그러게 눈이 느리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지금 ABCD 우리가 at a bank, at a clothing store, at a post office, at a print shop 이런 식이면 짧기 때문에 굳이 안 거도 될 것 같아. 얘 너무 길지 않아요? 너무 길면은 보는 게 정신사 나와. 줄여야 돼. 줄여야 돼. ABCD 보기, 문장 보기인데 마침표가 있으니까 길죠? 근데 문장 보기에서 주어가 다 어때? 주어가 다 똑같죠? 주어가 똑같은 문장 보기는 저는 보통 뒤에를 그어요. wants to say, 말하고 싶은 게 정확히. 보기 B는 Hall Street로 남자를 데려간다. 보기 C는 still has time. 남자야, 너 여전히 시간 있어. 그 얘기하려고. 보기 D는 not, 부정문은 not 동그라미 해주는 게 좋고. answer, 이 답변에 대해서는 not sure. 잘 모르겠다. 뭐라고 얘기할지 나도 정확히는 모르고 그냥 막 얘기하는 건데 4개 중에 고르는 겁니다. 이 문제 어려워요. 화자 의도문기 문제 상당히 어렵습니다. 약간의 독해발이 필요합니다. 그냥 애시만 갖고 안 되고 순간 듣고 이걸 변환할 줄 알아야 되니까. 근데 그게 어렵지만 나머지 두 문제를 맞추시는 거에 더 의의를 두시기 바랍니다. 일단 다시 한번 청취를 해보겠습니다. Questions 56 through 58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Pat, have you gotten your new ID card yet? Mr. Franklin said that I need one. That's right. Starting next month, all bank employees are required to have one. We need to use the ID card to log into our computers at the start of every shift. How do I get one? You have to go to the main office on Howe Street. That's where I got mine last week. Are you serious? Why can't they just issue the new IDs at branch locations? Good question. I think it has something to do with the security features. They probably have special machines to create the cards. I guess I'll have to go to Howell Street next week. Number 56. Where do the speakers work? 이때 맞추는 거 아니야. 마킹 끝났어야 돼. 이때는 뒤에 문제 59에서 61 읽어야 돼. 이거 아니야. Number 57. What did the woman get last week? 이때 맞추는 거 아니야. 이때는 뒤에 거 먼저 읽으라니까. 시간차 공격이 돼야 돼. 자, 제가 실제 시험 응시자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마킹하는 속도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Pat, have you gotten your new ID card yet? Mr. Franklin said that I need one. That's right. Starting next month, all bank employees are required to have one. We need to use the ID card to log into our computers at the start of every shift. How do I get one? You have to go to the main office on Howe Street. That's where I got mine last week. Are you serious? Why can't they just issue the new IDs at branch locations? Good question. I think it has something to do with the security features. They probably have special machines to create the card. 마킹 끝났습니다. 저는 마킹이 끝났어. 저는 이제 여유롭지. 59에서 61 읽을 거야. 처음서부터 identification card. 남자 먼저 얘기했더군요. 줄만 꺼놨어요. 그 다음서부터는 두 번 말하기 귀찮은지 그냥 숫자 1이 아니라 이 명사를 받아치는 의미로 계속 one 이러더군요. 근데 여자가 바로 맞아. 이제 언제서부터 all bank 모든 은행 사원들은 은행 맞춰 그렇지. 와 고민할 시간이 없어. 근데 그러고 나서 바로 다시니까 또 아이덴티피케이션 아이디 카드 여자 한번 얘기했더니 또 원이더니 내가 호메 스트리트 지점 가서 last week에 그게 mine 내 것도 하나 얻어왔다니까. 그래서 아이덴티피케이션 카드가 확실해지면서 남자가 Are you serious? 진짜요? 왜 거기까지 가서 아이디 카드를 받게 해? 아니 왜 그냥 지점 가까운 데 받으면 되지 거기까지 가? 이랬더니 여자가 good question. 좋은 질문이야. 근데 바로 뒤에 뭐라는 줄 알아 얘가? 저도 되게 못해. 근데 I think 이래. I think 어떨 때 쓰는 거야? I guess, I think 이건 뭐예요? 정확하게 알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땐 이거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 뒤에 또 뒤에 문장에 아마도 probably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뭔가 수다를 계속 떨긴 하는데 확실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서 저는 이렇게 해서 I think, probably, likely 이런 게 들어가니까 answer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완벽하고 빠삭하게 알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느낌상 얘도 지금 정확히는 모르고 얘기하는 거구나. 이래서 뒤로 갔어. 이런 순발력 이게 필요합니다.
언제 다 읽어. 근데 ID 카드 해놓고서 ID 카드 또 나오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앞에 나오니까 all bank employees 여기서 바로 맞췄고 그 다음에 ID 카드가 또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앞에 that's where I got mine last week. 그래서 last week 앞에 mine이라고 하는 것과 대명사 원이 전부 다 ID 카드밖에 받아치례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남자가 are you serious? 이러면서 물어보니까 good question. 근데 I think it has something to do with the security features. do something to do with 뭔가 관련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아무래도 내가 봤을 때 그거는 보안 관련 기능 때문에 조금 거기밖에 안 되나 보지? probably 아마도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유추하는 느낌으로 정답을 이렇게 빼버렸어. 이거 틀리시는 분 많아요. 이거에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는 이거를 천천히 연마하시고 아닌 거, 더 쉬운 걸 자꾸 치우셔야 됩니다. 62에서 64번. Where speakers most likely work? What speakers say about Riverdale Financial? 저는 대화 시작하자마자 2명이든 3명이든 리버데일이란다. 리버사이드 파이낸셜. 얘기하자마자 맞출 거야. 어쨌든 모르지 근데 안 나올 수도. 근데 계속 대화를 여러 번 반복할 수도 있고요. A, B, C, D 보기 마침표 있는 문장복이네. 근데 문장복인데 주어가 다 it이네. 주어가 다 똑같으면은 끝에. 이전에도 before. 보기 B에 recently moved to the area. 딴 데로 이사 갔고 보기 C는 successful company. 잘 나가는 회사고 small company는 작은 회사지. 컴퍼니가 똑같으니까 똑같은 단어 겹치는 끄덕이는 앞에가 결정하겠지. What man suggest? 남자가 speakers들한테 next week 뭐 하라 그랬는가? 3인의 대화구나. 왜냐면 남녀 간에 둘이서의 대화면은 what does the man suggest the woman do거든. 근데 what does the man suggest the speakers라는 건 남자를 빼고도 화자가 2명이 더 있다는 얘기야. 2 이상이 되니까 복수거든. 남이군. A, B, C, D. Attend a conference. Hire new employees. Make a decision. Give a presentation. 짧으니까 냅둬도 상관없는데요. 이게 A, B, C, D가 다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명령문 보기는 원래 제일 앞에 동사가 충족이 꼭 돼야 정답이 되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짧을 때는 그냥 attend conference, hire employees, make decision 이렇게 같이 연결되긴 하죠. 어쨌든 눈이 빨라야 살아남습니다. A씨는요. Questions 62 through 64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with 3 speakers. I just got word that Riverside Financial is offering a contract to an agency to do its marketing. Should we bid on it? Let's do it. The company is a big player and is expected to grow. Working for such a famous company would be great for our reputation. My only concern is that a contract that large would strain our resources. We could always hire more employees if we get the contract. True. Any other downsides you can see? Only the time and energy that would go into preparing the bid. Okay, I think it is worthwhile then. Let's make a final decision next week after the other members of our team get back from the conference in Chicago. Number 62. 역시 오답도 마구잡이로 섞여서 들려. 그러나 확실한 건 오답 무대기 속에서 질문의 끄덕이랑 가까운 거 정답이지. 다 들어봤죠요. Hire employees, attend conference 다 들어봐. 의미 없어. Next week랑 가깝고 next week랑 바로 붙을수록 정답이고 남자가 얘기해야지 여자가 얘기하면 안 되지. 바로 마킹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I just got word that Riverside Financial is offering a contract to an agency to do its marketing. Should we bid on it? Let's do it. The company is a big player and is expected to grow. Working for such a famous company would be great for our reputation. My only concern is that a contract that large would strain our resources. We could always hire more employees if we get the contract. True. Any other downsides you can see? Only the time and energy that would go into preparing the bid. Okay, I think it is worthwhile then. Let's make a final decision next week after the other members of our team get back from the conference in Chicago. 마킹 끝났죠. 리버사이드 파이낸셜로 연락을 했는데 컨택 준다더라고. 마케팅 하는 데 있어서 야 우리 거기다 한번 입찰해볼까. 우리도 지들이 마케팅 할 줄 아니까 마케팅 입찰해볼까 그러고 있는 거지. 근데 얘기하고 보니까 그래 그렇게 해보자. 야 그 회사가 얼마나 빅플레이어야. 잘 나간다는 얘기지. 그래 그리고 그렇게 잘 나가는 회사 유명한 회사 잘 나간다는 얘기지. 그래서 famous company, big player 이게 successful company로 바뀌는 거지. 이런 패러프레이징 아우 짜증나는데 짱 좋아. 이게 잘 되는 분들은 진짜 LC만 갖고 아니고 어휘로도 되니까 굉장히 좋아. 막 쓸데없는 얘기하다가 나는 next week에 설안이 돼 있어. 근데 next week 바로 앞에 let's make a final decision next week 이거보다 가까울 수 있어? 뭔 얘기하든 얘만큼 가까우면 정답이야. 질문의 끄덕이랑 가까우면 무조건 정답이야. 무조건이야. 그래서 정답은 C입니다. 괜찮으시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또 시각 정보가 뒤쪽에 또 몰켜서 한 2-3개 나오잖아.
근데 시각 정보는 모든 문제가 시각 정보가 아니고 look at the graphic이라고 하는 부제를 이용하기 때문에 68, 70번은 강 맞춰야 돼. 강. 그런데 이제 work on이라고 하는 게 업무를 착수하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요. 칼 같은 이런 장비, 사물 같은 기기 이런 거에서 work on은 repair하고도 비슷합니다. 아, 좀 알아두시면 얼마 좋을까 싶어 나는. repair이든 work on이든 들리면 답을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야. ABCD도 last month, last week, yesterday, today 다 들려도 repair이나 work나 가까운 무조건 답이야. 이게 진짜 잘하는 건데. Look at the graphic. 그래픽을 보시오. What amount? 어느 정도의 금액이 was incorrect. 잘못 써진 금액이 있거나 뭐 오류가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의 금액인가? 5달러인지 10달러인지 15달러인지 25달러인지 내 옷 꼭 들으리다. 아이고 시각 정보는 시력 검사가 아니야. 옆 정보 활용이 짱이지. 그러니까 ABCD 보기가 숫자로 써져 있잖아. 나 같으면 얘 듣네. 아우 나 같으면 진짜 얘 들어. 옆 정보 들어. oil change인지, tire rotation인지, air filter replacement인지, inspection인지 그걸 들어 제발. 그게 짱이야. 그대로 안 들려준다? 그래서 $25, $15 이러면 오히려 오답일 수도 있어. 옆 정보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What man 여 남자가 woman한테 오퍼해 주는 거. A copy of a receipt 영수증 4번. Rescheduled appointment 새로 잡혀진 일정. 그다음에 보기 시에 future discount 향후의 할인. 보기 뒤는 free inspection 무료 점검과 검열. 이번 문제는 제가 바로 들으면서 바로 마킹하는 모습을 보여드림으로써 여러분들께서 속도를 더 체감하실 수 있게끔 해보겠습니다. Questions 68 through 70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and bill. Hi, I was here yesterday to have some maintenance done on my car. Yes, I remember. You brought in the blue 2014 Tamiya sedan. That's right. Well, I looked at the bill when I got home, and I think there was a mistake. What seems to be the problem? Well, you have an advertised special for the oil change. It's $20 all month long. But if you look at the bill, you charged me the regular rate. Here, take a look. Oh, you're right. I'm really sorry about that. Let me get your change. And, to make it up to you, I'm also going to give you a coupon for 10% off your next service appointment. Thank you. 다 들었습니다. 마킹도 신명나게 끝이 났죠. I was here yesterday. 어제 왔었어요. Have some maintenance done on my car. 에서 maintenance도 제가 아까 써드린 repair하고 비슷하게 유지, 보수, 수리의 느낌이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러니까 정답이 바로 연결됩니다. Maintenance, work on, repair. 그러면서 yesterday 답을 했고요. 그다가 뭐 잘못된 게 있는 것 같아 영수증상에. 무슨 문제인지 좀 물어봐도 될까요? 이랬더니 아니 그 광고된 내용상에서는 오일 체인지 부분에 대해서 광고 특별가가 있다면서요. $20로 해준다면서 한 달 내내. 근데 그 영수증 봐봐 지금. 정가로 매겨놓고서 장난해? 봐봐. 그랬더니 아우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Let me get your change. 여기 잔돈 있어요. 그리고 너무 죄송해서 make it up to you. 제가 만회하고자 그 다음에 쓰실 수 있게끔 10% 할인 쿠폰 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 yesterday 같고요. 두 번째 문제는 원래 $20로 깎여 있어야 되는데 $25가 써져 있다고 해서 그걸 차액으로 계산해서 25 빼기 20 이래서 5로 하시면 안 되고요. 애초에 잘못 써진 금액이 어느 정도 잘못 써진 금액이냐라는 얘기지 차액이 얼마냐라고 물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oil change 연결해서 $25가 잘못 써진 금액이다라는 얘기예요. 얼마 차이가 차액인가 이게 아니라 얼마가 면제돼야 되는가 이게 아니라 얼마가 잔돈인가 이게 아니라 애초에 얼마가 잘못 써진 금액인가 잘못 써진 부분만 쓰시면 돼요. $25. 그래서 디스카운트를 갖다가 10% 정답 C. 똑같아 파트보. 그냥 혼자 얘기하는 것뿐이야. 똑같아. 진짜 혼자 얘기하는 게 다야. 근데 패러프레이징은 늘 있어. 파트 3랑 똑같이. 줄여야지. According to the speaker, what company want to do? A, B, C, D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거 봤어요? Open, expand, retrain 다시 훈련시키다, redesign 다시 설계하다. 제가 장담할게요.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명령문 보기는 끝에 with businesses, market share, employees, restaurants 여기도 중요할 수 있지만 앞에가 안 들리거나 앞에가 잘못되면 절대 답이 안 돼. 그래서 동사 원형 명령문은 반드시 앞에 그으세요. 여러분이 싫어하는 문제 나왔습니다. That one didn't get accepted. What does the man mean when he says that one didn't get accepted? A. A service has been cancelled. B. A proposed idea was rejected. 보기 C. A location was closed. D. A team was criticized. 팀이 비난을 받았다. 지사가 문을 닫았다. 보기 B는 제안된 아이디어가 거절당했다. A는 서비스가 캔슬됐다. A, B, C, D 맞춤표 있는 문장 보기에서 주어가 다 it, 주어가 다 they 그게 아니고 주어가 다 다를 때는 주어가 짱이에요. 서비스, 아이디어, 로케이션, 팀 이렇게 하시고요.
That one didn't get accepted. 이 문장이 언제 나올지 몰라요. 근데 이 문장 바로 앞이나 뒤에 근간에서 가깝게 들으신 단어가 줄 그어 중에 있으면 정답으로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88번. What man say he will send the listeners. 뭘 보내준다 그랬는가? A list of goals. 목표에 관련된 리스트 목록. 그리고 a new advertisement. 새 광고. Copy of a memo. 회람 복사본. Revised proposal. 수정된 제안서. Questions 86 through 88 refer to the following excerpt from a meeting. Before we wrap things up, I want to remind everyone that headquarters still expects us to complete the proposed redesign for our franchises by the end of March. The ideas you have been suggesting are all excellent. I really like the one to expand our drive-through service at all locations. Unfortunately, that one didn't get accepted. Still, I want to encourage you to continue to submit suggestions. Once we have narrowed down our top 10 goals for the redesign, we're going to move on to the planning stage. Keep an eye on your inboxes in the coming weeks. Instructions for Stage 2, along with our master goal list, will be on the way. Any questions? Number 86. 이때 맞추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이때는 신명나게 정답을 마킹할 타이밍이지. 자, 제가 마킹하는 순서. Before we wrap things up, I want to remind everyone that headquarters still expects us to complete the proposed redesign for our franchises by the end of March. The ideas you have been suggesting are all excellent. I really like the one to expand our drive-through service at all locations. Unfortunately, that one didn't get accepted. Still, I want to encourage you to continue to submit suggestions. Once we have narrowed down our top 10 goals for the redesign, we're going to move on to the planning stage. Keep an eye on your inboxes in the coming weeks. Instructions for Stage 2, along with our master goal list, will be on the way. Any questions? 마킹 끝났습니다. 영국식 발음의 성우 발음과 호주식 발음의 성우는 탁탁 끊겨서 듣기 힘듭니다. 기본적으로 proposed redesign for our franchises. 프랜차이즈 이제 지사 많은 곳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바로 뒤에 제가 눈만 빠르면 들었던 단어가 ideas예요. 근데 ideas의 동의어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suggestions예요. 근데 ideas하고 suggestion 사이에 쏙 들어갔어요. That one didn't get accepted. 이게 들어가더라고요. 가까운 데 정답 나와요. 화자 의도 있게 문제 맞아도. I really like the one to expand our drive-through service at all locations. 차를 타고 쫙 돌아다니면서 이제 제공해주는 그 서비스 로케이션 어떤가요? 그런 서비스 해주는 게 어떤가요? 모든 지점에. 그거 참 마음에 들었어요. 그 원이 숫자 원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받아쳤다고 보시면 돼요. 아이디어스를.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그 아이디어는 didn't get accepted. 수락이 안 됐어요. 그 아이디어는 거절됐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계속 서제션 주세요. 이메일이든 뭐든 뭔가 필요한 걸 받는 걸 인박스라 그래요. 메일 수신함 같은 거 잘 확인하세요. 왜냐면 인스트럭션, 스테이지 2에 대한 인스트럭션 along with 함께 마스터 골에 대한 리스트도 드릴 것이니까 goal list, 말을 goal list 이렇게 천천히 나눠주지. 그래서 86번은 리디자인을 들었기 때문에 레스토랑스를 정확하게 못 들어서 정답 나온다. 그 다음에 87번은 앞뒤로 들은 게 아이디어. accept가 안 됐다라는 건 rejected 됐다. 그 다음에 88번 list of goals. goal list 순서는 바뀌었어. 괜찮죠?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들으실 애는 자 98에서 100번입니다. 근데 98에서 100번은 적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98에서 100번은 시각정보 연기용인데 ABCD보다 look at the graphic. When has Mr. Wilson been asked to present? 언제 윌슨 씨가 발표하라고 요청을 받았는가인데 나 짜증나. 어딜 봐도 윌슨 오빠가 없거든. 새롭게 등장한 사람이구나. 근데 이게요. 만약에 강연이나 이런 거에 관련된 일정이거나 만약에 그렇다면 조금 짜증날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어쨌든 ABCD가 숫자잖아요. 그럼 숫자 시각이 보기 나와 있잖아. 그럼 이 시각 듣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표는 이걸 더 들어줘야 된다니까. Entering data, processing orders, launch, generating reports, 그 다음에 troubleshooting, 문제 해결하기. 여기를 더 들어야 된다니까. What is being discussed? 제품 시연, upcoming coded training session, business conference, rescheduled meeting. What listeners asked to do? 뭘 요청받았는가? Make a reservation, purchase a cable, submit a proposal, bring a laptop.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복이다 보니 끝에 발음만 들으셔서는 안 됩니다. 앞에가 같이 충족이 돼야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look at the graphic. 언제 발표하라고 했는가 우리 윌슨 오빠. Questions 98 through 100 refer to the following excerpt from a meeting and schedule. Okay, let's move on to talk about our plans for next week's training session. We have been asked to show a group of employees how to use the new sales reporting system.
I have made arrangements for us to use the largest meeting room. It has a built-in LCD projector and speakers, so each of you needs to bring your own laptop and connect it to the cables on the podium. Now, in terms of the schedule, I have divided the training into 4 parts. Each will focus on a single topic. Dan Carpenter was supposed to give the presentation on processing orders. However, he cannot make it, so I would like Sam Wilson to give that presentation. Is that okay with you, Sam? 제가 들은 부분에서 마지막 부분이 제가 들었던 게 옆정보 들을 때 게 processing orders 이걸 들었어요, 제가. 근데 Focus on a single topic. Dan Carpenter was supposed to give the presentation on processing orders. 원래 processing order에 관해서는 댄 카펜터 씨가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However, he cannot make it, 못 하신대요. so I would like Sam Wilson to give that presentation. 그래서 샘 윌슨 씨께서 그 프레젠테이션 해주셨으면 좋겠어. 그 프레젠테이션이 processing orders. 역시 옆정보, 역시 processing orders 10시 반. 정답 B. 그리고 중간 문제는 랩탑 케이블 다 들었거든요. 근데 케이블은 connect였고 분명히 bring a laptop이었어요. 역시 동사원형 명령문 98번. 우리가 다음인가 언젠가 하면서 트레이닝 세션 B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스크립트를 딱 보면 next week's training session 이게 upcoming training session 이렇게 바뀌고요. 보시다시피 bring 랩탑은 그대로 들렸는데 connect 케이블이다 보니까 케이블을 사라고는 안 했지 연결하라 그랬지.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들었어야 될 건 역시나 옆정보. 그래서 옆정보의 부분에서 presentation on processing orders 이렇게 놓고서는 근데 그 사람이 못 오니까 저기요 샘 윌슨 씨께서 해주실 수 있겠어? 대화가 끝나기 전에 담화가 끝나기 전에 마킹 끝나야 됩니다. 해설 강의를 통해서 최대한 많은 걸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AC, RC 팁을 드린 걸 이용해서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보다도 이제 실제 토익에서 더 좋은 승산을 보시면서 시간 관리 잘 되시기 바랍니다. AC는 너무 여러 번 재청취하지 마시고요. 한두 번 듣고 제가 드린 팁대로 잘 적용이 안 되시면 스크립트를 보고 발음을 따라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번에 좋은 기회가 되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